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주에디입니다. 오늘은 제주의 계절별로 방문하기 좋은 여행지, 식당, 카페 등을 총 정리한 영상인데요. 작년에 만든 6개의 계절별 영상을 하나로 합쳐보았더니 무려 145곳의 스팟들을 소개했더라고요. 여기 소개된 곳만 다 가더라도 제주도 여행 최소 1개월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럼 계절별로 어떤 곳들이 있는지 함께 보러 가보시죠. 먼저 제주의 겨울왕국을 만끽할 수 있는 1월과 2월 겨울 여행입니다. 영상을 편집하는 지금도 제주에는 눈보라가 치고 있는데요. 과연 제주의 겨울은 어떤 모습일지 환상적인 풍경들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천백고지. 제주에 폭설이 내리고 교통통제가 풀렸다? 그럼 가장 많은 사람들이 향하는 곳, 바로 천백고지입니다. 천백고지는 제주도 한라산 기준 서쪽의 천백도로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데요. 제주도의 설경 명소 중 차량으로 접근이 가장 쉽다 보니 어마어마한 차량이 몰려 늘 교통대란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저희는 그걸 예상하고 새벽 6시 30분부터 제주시에서 출발해 오전 7시 10분경에 천백고지에 도착했는데요. 주차장이 매우 협소한데 다행히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만 지나니 차량으로 가득 차서 도로가 매우 혼잡해졌는데요. 최근에는 이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주말과 공휴일에만 운영하는 한라산 설경버스가 다닌다고 하니 눈길 운전이 곤란하신 분들은 버스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조금 피곤했지만 덕분에 훨씬 여유있게 이 아름다운 설경을 감상할 수 있었는데요. 천백고지의 상징인 백록상 뒤로 펼쳐진 설경이 정말 아름답죠? 원래는 길 건너편으로 습지도 관람할 수 있으나 폭설 후에는 제설이 안 되어 출입이 통제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볼거리가 엄청 많지는 않은데요. 최근에 이 천백고지에서 한국에서 가장 높은 편의점인 GS25가 오픈하면서 한강라면 기계를 갖춰놨더라고요. 덕분에 천백고지 설경을 즐기면서 따뜻한 라면 한 그릇으로 아침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따끈하고 맛있더라고요. 천백고지는 이번에 저도 3년 만에 오랜만에 방문했는데 왜 최고의 설경 명소인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새벽에 운전하면서 본 도로의 풍경은 여기가 북유럽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아름다웠고요. 여러분들도 이른 새벽에 운전을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교통통제 상황을 꼭 확인하시고 가셔야 합니다. 두 번째, 한라산. 천백고지에서도 눈을 감상할 수 있지만 사실 제주의 눈을 제대로 즐기려면 한라산에 직접 올라가야겠죠. 천백고지 앞뒤로 어리모 코스와 영실 코스가 있는데요. 이곳들도 겨울이 되면 엄청난 등산 인파가 몰리는 곳입니다. 2~3시간이면 최종 목적지인 윗세오름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올라가는 길의 설경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죠. 또한 눈 쌓인 백록담도 이 시기에만 볼 수 있는데요. 백록담을 보려면 성판악 관음사 코스로 올라가야 하는데 이 코스들은 인터넷으로 예약을 해야 합니다. 다만 주말 입장권은 예매가 풀리자마자 거의 매진이 되기 때문에 저처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분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특히 성판악 코스로 올라가는 길에는 사라오름이라는 산정호수와 데크길이 깔려있는 멋진 오름이 있는데 올 겨울 여기를 꼭 가보고 싶은데 주말마다 이미 예약이 꽉 차서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성판악 코스 예약을 성공하신다면 사라오름도 꼭 가보시고요. 그리고 등산이 힘드신 분들은 한라산을 멀리서 바라볼 수 있는 어승생화 코스로 올라가시면 30분 만에 멋진 설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관음사. 한라산 관음사 코스로 올라간 주차장 옆에 제주의 유명한 사찰 중 하나인 관음사가 있습니다. 설경 중에 가장 아름다운 설경 중 하나가 바로 눈 쌓인 사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관음사는 지대가 높은 곳에 있다 보니 겨울이 되면 이렇게 눈이 가득 쌓여 고즈넉하고 평화로운 사찰의 기운을 잔뜩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관음사의 시그니처인 미륵대불과 오백나한상이 흰눈으로 가득 덮인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곳인데요. 종교와 상관없이 한번 방문해보시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곳이니 꼭 방문해보세요. 네 번째, 노꼬메 오름 일대. 한라산까지 오르기가 너무 힘드신 분들은 지대가 높은 곳에 위치한 오름을 오르는 것도 추천드리는데요. 에버릅에 위치한 노꼬메 오름은 약 1시간이면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데 한라산 못지않은 많은 눈을 볼 수 있습니다. 노꼬메 오름은 큰 노꼬메 오름과 좁은 노꼬메 오름이 있는데요. 이번에 갔던 좁은 노꼬메 오름 주변에는 이렇게 넓은 설원이 펼쳐져서 친구들과 동심으로 돌아가 눈썰매를 즐겼습니다.
너무 재밌다. 여기 말고도 길을 가다 보면 눈썰매를 탈 만한 곳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제주도민들 차 트렁크에 눈썰매가 꼭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만약 눈썰매가 없으시다면 도민들의 눈썰매장으로 유명한 어리목 삼거리 눈썰매장으로 가시면 5,000원에 눈썰매를 대여할 수도 있으니 제주도의 유일한 겨울 스포츠인 눈썰매를 꼭 즐겨보세요. 다섯 번째, 제주 중산간 곳곳. 제주도 중산간 곳곳에는 눈이 내린 후 멋진 풍경을 보여주는 곳이 많은데요. 여기는 바로 제동목장 입구입니다. 목장으로 들어가는 길이 너무너무 아름답죠? 빽빽한 가로수길이 스위스 감성도 느껴지는 곳입니다. 낮에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일찍 오셔야 사람 없는 예쁜 사진을 남길 수 있고요. 짠. 그리고 이곳은 겨울 제주도의 최고의 드라이브 코스 비자림로입니다. 제주 516도로에서 비자림까지 이어지는 길인데요. 여기도 빽빽한 삼나무들이 눈을 가득 짊어지고 있어서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운전하는데 계속 감탄이 나오는 도로예요. 그리고 이곳은 서귀포시 남원읍의 머채화 숲길인데요. 눈이 많이 온 뒤에는 사려니 숲길이나 절물 휴양림도 좋지만 사람의 흔적이 거의 없는 머채화 숲길도 추천드립니다. 방문객이 적어 발자국 하나 없는 드넓은 설원을 달릴 수 있는데요. 이번 겨울에 일본 삿포로에 여행을 많이들 가셨는데 저도 가고 싶었다가 이번에 제주 설경을 잔뜩 보니까 굳이 삿포로 안 가도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겨울에는 제주 삿포로, 제포로에 오시면 됩니다. 너무 하나, 둘, 셋. 여섯 번째, 광치기 해변. 2월이 되면 눈이 서서히 녹으면서 꽃이 피기 시작하는데요. 제주에서 가장 먼저 피는 꽃은 유채꽃입니다. 그 중에서 성산일출봉과 광치기 해변 일대에 작은 유채꽃밭들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매월 12월 31일, 1월 1일에 일출축제가 열리는 성산일출봉 일대는 1월, 2월 여행에 가장 어울리는 여행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꼭 1월 1일이 아니더라도 겨울 제주 광치기 해변에 오셔서 성산일출봉 옆으로 떠오르는 일출을 보시는 것도 정말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빛의 벙커. 겨울 여행은 날씨가 추워서 실외 여행이 쉽지 않은데요. 광치기 해변 근처에 있는 빛의 벙커는 제가 매년 추천드리는 제주의 원조 미디어 아트 전시관입니다. 이제 제주 곳곳에 미디어 아트 전시관이 많이 생기면서 더 이상 신비하거나 새로운 맛은 많이 사라졌지만 전시 작품들의 퀄리티나 영상과 음악의 밀도감이 제주도의 미디어 아트 중 최고입니다. 특히 현재는 제주의 이왈종 화가의 작품들이 전시 중이므로 빛의 벙커에서 최초로 국내 작가의 작품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왈종 작가의 작품은 서귀포시에 있는 왈종미술관에서 실물을 만나보실 수 있으니 서귀포의 왈종미술관도 함께 추천드릴게요. 여덟 번째, 삼방산. 2월이 되면 삼방산 앞으로 유채꽃밭이 펼쳐지는데요. 높고 험준한 삼방산 배경과 예쁘게 피어있는 노란 꽃밭이 대조적인 곳으로 어떻게 찍어도 예쁜 사진을 잔뜩 찍을 수 있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데요. 삼방산의 우뚝 솟은 모습이 생명이 싹 트는 늦겨울과 초봄에 여행하기 딱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근처에 있는 용머리 해안과 사계해안의 특이한 지형도 함께 구경하시면 좋겠네요. 아홉 번째, 삼방산 탄산온천. 겨울에 생각나는 건 뜨끈뜨끈한 온천이죠? 제주의 대표적인 온천인 삼방산 탄산온천도 삼방산과 함께 가기 좋은 곳입니다. 탄산온천에 들어가면 몸에 사이다 기포 같은 탄산이 달라붙는데 다른 온천과 다른 이 느낌이 굉장히 좋아서 자주 애용하는 온천입니다. 수영복을 입고 야외 노천 온천도 즐길 수 있으니 추운 겨울에 방문하면 딱 좋겠죠? 열 번째, 노림의 공원. 제주의 2월을 대표하는 꽃 중 하나는 바로 매화인데요. 제주도 곳곳의 정원에서 매화를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름에도 매화가 들어가는 노림의 공원을 추천드립니다. 고즈넉한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이곳은 매년 2월 중순부터 하순까지 매화 축제를 개최하는데요.
공원 곳곳에서 핑크빛 매화를 만날 수 있어서 본격적인 봄에 들어가기 전 따뜻한 마지막 겨울꽃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매화뿐만 아니라 계절별로 다양한 식물들을 볼 수 있지만 역시 노림에는 매화 시즌이 가장 이쁜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매화가 절정일 때의 영상은 없는데요. 이거는 올해 촬영을 해서 쇼츠 영상으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겨울 제주 여행에 가면 좋은 관광지들을 소개해드렸고요. 다음은 맛집과 카페를 추천드릴게요. 11번째, 만민식당. 겨울이니 따뜻한 해물탕 어떠실까요? 이곳은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제주 여행객들이 즐겨 찾는 갈치조림과 해물탕을 판매하는 만민식당인데요. 해물탕은 사실 도민이 되고 나서는 거의 먹어보지 않아서 제가 맛집 추천을 많이 못 드렸는데 이번에 드디어 괜찮은 맛집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일단 직접 담근 김치와 제주산 고춧가루를 쓰는 곳이고요. 해물탕에는 꽃게, 딱새우, 전복, 가리비, 키조개, 문어 등 다양한 해산물과 어패류들이 가득 들어가서 정말 바다의 향을 잔뜩 느낄 수 있습니다. 기본 반찬으로 나오는 간장게장도 정말 맛있고요. 오래된 냉동 해산물들을 많이 쓰는 곳에 가면은 해산물들이 질기고 딱딱한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정말 싱싱한 해산물들을 써서 모든 해산물들이 정말 부드럽고 맛있더라고요. 날씨도 추운데 뜨끈한 국물까지 먹어주니 몸이 바로 녹았습니다. 밥 한 공기 바로 뚝딱 했고요. 끝으로 라면 사리까지 넣어주면 완벽한 마무리가 됩니다. 음식들 퀄리티가 다 괜찮아서 다음에는 여기 갈치조림도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12번째, 장원 삼계탕. 뜨끈한 국물하면 삼계탕을 빼놓을 수 없죠. 삼복더위 음식으로 유명하지만 저는 겨울에 더 어울리는 음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는 제주시 조천읍 조천보건지소 앞에 위치한 장원 삼계탕입니다. 13가지 약재와 식재료로 우려낸 육수, 그리고 100% 국내산 찹쌀로만 삼계탕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다른 곳에서는 보기 힘든 검은깨 삼계탕을 비롯해 녹두 삼계탕과 들깨 삼계탕까지 다양한 종류의 삼계탕을 맛볼 수 있습니다. 국물 정말 뜨끈하고 진해서 좋았고요. 너무 부드러운 닭고기와 안에 들어있는 찰진 햅쌀밥까지 바로 한 뚝배기 순삭시킬 수 있는 맛있는 삼계탕입니다. 겨울 여행에도 기력 충전 제대로 했네요. 다음은 카페입니다. 겨울의 제주도 카페는 시원한 통창 오션뷰 대형 카페보다는 아기자기하고 고즈넉한 작은 카페들이 더 어울리는데요. 13번째, 야원. 여기는 얼마 전에 소개드렸던 옹기정원 카페 야원입니다. 마치 시골 할머니 집에 온 것 같은 굉장히 아늑한 카페인데요. 저번에 왔을 때 와, 여기 눈 쌓였을 때 오면 정말 예쁘겠다 하고 다시 방문을 했는데 역시 기대한 대로 너무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눈이 쌓인 장독대들이 가득해 겨울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카페이고요. 바닥에도 따뜻한 온돌 난방이 되고 있어서 누워서 바로 등을 지지고 싶은 충동이 드는 곳이었고요. 음료도 커피 외에 매실차, 오미자차, 제주 청귤차 등 따뜻한 차 종류가 많고 오미기떡을 디저트로 판매하고 있어서 여러모로 아늑한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카페입니다. 14번째, 찻집 지안. 겨울에는 역시 커피보다는 따뜻한 차가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애월읍에 위치한 찻집 지안에서는 여러 종류의 차를 직접 우려 마실 수 있는 티클래스와 티코스 등을 운영하고 있는 전통 찻집인데요. 시간 제한 없이 따뜻한 차를 계속 우려 마실 수 있어서 추운 날씨에 몸도 따뜻하게 녹이고 차와 함께 책 한 권 읽기에 정말 좋은 분위기입니다. 겨울 여행을 준비 중이시라면 여행 코스로 딱 좋은 곳이네요. 15번째, 유람위드 북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곳은 편안한 분위기에서 음료와 책을 즐길 수 있는 북카페 유람위드 북스입니다. 칼바람이 부는 제주의 겨울을 비해 잠시 따뜻한 책 속의 세계로 떠날 수 있는 곳인데요. 책 종류도 유명한 책부터 독립출판책, 만화책까지도 다양해 전 연령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북카페입니다. 특히 금토일 주말에는 밤 10시까지 심야 책방을 운영 중이라 밤에 방문해도 정말 좋은 곳이고요. 마스코트인 털찐 고양이 라미를 감상하는 것도 여기서 꼭 해야 할 것이죠. 제주에서 대힐링을 만끽하시고 싶으시다면 유람위드 북스도 꼭 들려보세요. 다음은 추운 겨울이 끝나고 제주에 살랑살랑 따스한 바람이 불어오는 3월과 4월입니다. 이때는 예쁜 꽃들이 가득 피어나면서 제주가 더욱 예쁜 섬이 되는 계절인데요. 제주에서 봄꽃 여행 즐기기 좋은 곳들 어디가 있는지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제주의 3월을 알리는 유채꽃부터 보러 가볼까요? 사실 유채꽃은 제주도 곳곳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예쁘게 관리되어 사진 찍기도 좋은 곳들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엉덕물 계곡. 중문관광단지의 색달해수욕장 뒤편으로 펼쳐진 노란빛 계곡, 여기는 엉덕물 계곡입니다. 지형이 험준해서 동물들도 엉덩이만 물에 담근다는 뜻의 계곡인데 2월 말부터 3월 중순까지 이곳은 물 대신 노란빛으로 가득 찹니다. 대부분의 유채꽃 명소가 평지에 평평하게 피어있는 것과 달리 엉덕물 계곡은 경사도 있고 길게 꽃밭이 펼쳐져 있어서 조금 더 다이나믹한 풍경을 자랑합니다. 예쁜 사진도 많이 남기면서 한 바퀴 걸으면 20분에서 30분 정도 딱 걸리더라고요. 중문에 숙소도 많이 잡으실 텐데 가볍게 산책 나오시면 참 좋은 곳입니다. 두 번째, 색달해수욕장. 엉덕물 계곡 바로 앞에 있는 색달해수욕장은 여름에는 서퍼와 해수욕객으로 가득 차는 곳인데 초봄에는 아직 파도도 낮아서 사람이 많지 않은데요. 오히려 이런 시기에 이국적인 절벽불을 가진 색달해수욕장을 더 잘 즐길 수 있습니다. 여름에 오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거든요. 예쁜 모래차장을 따라 산책을 즐기면 여기가 제주인지 해외인지 헷갈릴 정도로 정말 이국적인 풍광을 자랑합니다. 또 산책로가 신라호텔과도 이어져 있는데 산책하는 김에 고급 호텔까지 올라가서 호텔 구경하시는 것도 또 다른 재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중문 고기장. 산책을 마쳤으면 고기를 먹으러 가볼까요? 저희 최애 고깃집인 고기장의 중문점이 얼마 전 오픈했는데요. 본점의 맛 그대로를 구현하고 있어서 숙소가 서귀포라 제주시에 있는 본점까지는 거리가 멀어서 고민이셨던 분들은 중문점에 방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고기장에는 유채꽃 시즌에 어울리는 유채장아찌와 유채 겉절이가 제공되는데요. 기름진 돼지고기의 느끼함을 확 날려주는 상큼한 유채향이 너무 좋았습니다. 중문에서 맛있는 흑돼지를 드시고 싶으시다면 고기장 중문점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카페 루시아. 중문관광단지에서 차로 약 15분 거리에는 봄과 정말 어울리는 따뜻하고 예쁜 동네인 대평리가 있는데요. 대평리의 유명한 뷰포인트인 박수기점과 유채꽃을 함께 볼 수 있는 카페인 카페 루시아도 이 시즌에 가면 딱 좋은 카페입니다. 솔직히 음료와 빵 가격이 다소 비싼 편이라 가성비는 안 좋은데요. 이 뷰를 보고 있으면 그냥 다 용서가 되는 느낌이랄까요? 봄바람에 흩날리는 유채꽃과 언제나 같은 모습의 든든한 박수기정의 대비가 참 신기하면서도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이 정도면 입장료라 생각하고 비싼 음료 한 잔도 괜찮은 카페 같네요. 다섯 번째, 별방진. 다음 유채꽃 명소는 동쪽 구자읍 하도리에 위치한 별방진입니다. 별방진은 성곽의 일부로 조선시대에 외적을 감시하던 성벽인데요. 지금은 그 성벽 안으로 예쁜 유채꽃으로 알려진 묵꽃들이 한참 피어 있습니다. 여기도 키 작은 노란색 꽃들과 높은 검은색 성벽이 주는 대비감이 참 신비로운 곳인데요. 성벽 위에서 내려다보는 노란 꽃밭과 푸른 하도리 바다의 조화도 참 좋죠? 다만 안전장치가 전혀 없고 바로 옆이 절벽이기 때문에 사진 촬영하실 때 안전에 특별히 주의하셔야 하고요. 최근에 종영한 웰컴 투 삼달리 촬영지 중 하나이기도 해서 요즘 가장 핫한 장소 중 하나가 아닐까 싶네요. 여섯 번째, 하도핑크. 별방진 근처에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있는데요. 제주의 구옥을 리모델링한 식당 하도핑크입니다. 가을철이 되면 핑크뮬리로 가득한 마당이 시그니처인 곳인데 사실 가을이 아니라 언제 오더라도 구옥이 주는 아늑한 인테리어와 너무나 맛있는 음식들에 반하게 되는 식당입니다. 음식들이 다 맛있지만 특히 저는 딱새우 리조또를 가장 맛있게 먹어서 방문할 때마다 이 메뉴는 항상 주문하고 있고요. 하도리에는 이런 작은 식당들과 카페, 숙소들이 많아서 제주의 한적한 감성을 느끼고 싶은 분들은 하도리의 숙소를 잡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일곱 번째, 녹산로. 유채꽃 시즌이 저물어갈 때쯤 3월 말에는 제주가 핑크빛으로 물들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땅에는 유채꽃이, 하늘에는 벚꽃이 피어있는 환상적인 드라이브 코스인 녹산로는 3, 4월 제주 여행의 필수 코스죠. 운전만 해도 너무 예쁜 풍경에 넋을 잃는 곳인데 주차해두고 직접 걸어보면 봄의 기운을 잔뜩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낮에 오면 사람과 차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가능한 오전에 일찍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녹산로 중간에 있는 조랑말 체험공원에는 제주에서 가장 넓은 유채꽃밭이 펼쳐집니다. 여기서도 넓은 유채꽃밭과 거대한 하얀 풍차의 조화가 정말 아름다운 곳이고요.
아이들은 체험 승마가 가능해서 말 타고 유채꽃밭 사이를 거닐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봄 여행지로는 여기가 최고인 것 같네요. 8번째, 신산공원. 벚꽃과 함께 제주의 봄 기운을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곳, 제주 시내의 신산공원을 추천드립니다. 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공원인데 규모가 꽤 크고 공원 곳곳에 벚꽃, 유채꽃에 제주도스러운 야자수도 많아서 굉장히 이국적인 풍경을 느낄 수 있는 공원인데요. 여기는 아직 여행객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주말 나들이 나온 제주도민들을 훨씬 많이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나마 SNS에서 벚꽃 농구대 스팟으로 인기몰이를 하면서 요즘 여행객들, 특히 해외에서 온 여행객들도 많이 방문하고 있고요. 여기는 진짜 돗자리 하나 들고 와서 잔디밭에 깔고 누워 봄바람 맞으면 낮잠 자고 싶은 그런 평화로운 공원입니다. 봄 제주에서 최고의 힐링을 느껴보세요. 9번째, 삼성열. 제주 시내의 또 다른 벚꽃 명소로 유명한 곳은 삼성열입니다. 제주도민들의 이름은 고씨, 양씨, 부씨성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요. 세 성씨의 조상들이 세 개의 구멍에서 각각 솟아났다는 전설이 있어서 삼성혈이라고 합니다. 삼성혈은 벚꽃 명소로 유명하지만 숲을 구성하는 높은 나무와 특유의 신묘한 분위기 덕분에 그냥 산책하기에도 너무 좋은 곳인데요. 삼성혈 내부에 있는 조선시대 건물과 커다란 벚나무의 조화가 너무 아름다워서 봄 제주여행 인증샷으로는 여기만한 곳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사진을 찍기 위해선 굉장히 많은 줄을 기다려야 하지만 제주에서는 이런 조선시대 느낌의 전통 건물이 별로 없어서 더욱 특이하고 의미 있는 여행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10번째, 전농로 벚꽃길. 제주도의 벚꽃 명소하면 가장 많이 언급되는 동네가 있는데요. 바로 제주 시내에 위치한 전농로 벚꽃길입니다. 도로 일대의 가로수가 모두 벚꽃나무라서 벚꽃 시즌에는 출퇴근할 때 일부러 돌아가더라도 이 길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특히 3월 말 벚꽃 축제 기간에는 도로도 통제하면서 온 거리가 축제의 현장으로 들썩들썩 하는데요. 벚꽃은 낮에 봐도 예쁘고 밤에 야경과 함께 봐도 정말 예쁜데요. 이렇게 벚꽃도 구경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버스킹도 구경하고 이렇게 이번 봄에 전농로에서 제주의 벚꽃 축제를 만끽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11번째, 무상찻집. 전농로와 멀지 않은 곳에 저의 최애 카페인 무상찻집이 있습니다. 사실 제 한의원 바로 뒤라서 더더욱 자주 방문하기도 하지만 분위기도 너무 좋고 사장님도 정말 친절하셔서 갈 때마다 기분 좋아지는 곳인데요. 예전에 영상으로도 소개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와 메뉴가 조금 달라져서 현재는 홍차, 밀크티, 호지차 등을 더 중점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예전에 스타벅스에서 제주 한정 메뉴로 호지차 라떼를 판매했을 때 정말 맛있게 먹었었는데 어느새부턴가 단종해서 참 아쉬웠는데요. 무상찻집에서 그보다 더 맛있는 호지차 라떼가 있어서 요즘 자주 마시고 있습니다. 디저트도 참 정갈하고 예쁜데 벚꽃 시즌에는 벚꽃 관련 메뉴가 생길 수도 있으니 추천드립니다. 12번째, 사라봉. 제주도 동쪽 구제주 주민들이 운동을 하기 위해 모이는 곳, 제주항 앞에 위치한 사라봉도 제주도의 벚꽃 명소인데요. 정상까지 약 15분 정도 소요되어 다소 숨이 찰 때쯤 정상에 도착하는데 정상까지 이어지는 벚꽃 가로수길이 정말 예쁜 오름입니다. 사라봉 정상에는 제주 시내와 제주항을 내려다볼 수 있고 일몰 시간에는 예쁜 일몰도 만날 수 있고요. 특히 사라봉에는 이상하게 야생 토끼들이 많이 사는데 야생인데 사람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아서 이렇게 토끼들도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어서 더욱 좋은 곳입니다. 체력이 더 되시는 분들은 사라봉에서 별도봉으로 이어지는 산책로가 정말 예쁘니 별도봉까지 꼭 함께 방문해보세요. 13번째, 예래 생태공원. 마지막 벚꽃 명소로 추천하는 곳은 서귀포에 있는 예래 생태공원입니다. 이곳은 물이 흐르는 계곡 주변으로 유채꽃과 벚꽃이 함께 피는 공원인데 계곡물 흐르는 소리와 바람에 흔들리는 꽃들의 소리를 듣고 있으면 정말 힐링 ASMR이 따로 없습니다. 너무 평화롭고 좋아서 한번 들어가면 다시 나오기 싫은 곳이고요. 가볍게 산책하기에 딱 좋은 곳이니 아직 안 가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번 봄에 꼭 가보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14번째, 상춘제. 봄이 왔으니 가게 이름에도 봄이 들어가는 식당으로 가볼까요? 식당 상춘제는 청와대의 상춘제에서 총 3분의 대통령을 모셨던 셰프님이 제주도에 오픈한 식당인데요. 원래 조천읍에 위치했을 때부터 사람이 정말 많았는데 최근 제주 시내의 아라동으로 이전한 식당입니다. 상춘제에는 봄과 어울리는 여러 비빔밥, 돌솥밥 메뉴들이 많은데요.
저는 성게명란 아보카도 돌솥밥, 친구는 여수 새꼬막 비빔밥을 먹었는데 싱싱한 채소들 덕분에 입으로도 봄의 기운을 잔뜩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빔밥이 다 그렇듯 기가 막히게 맛있는 맛은 아니지만 매우 건강하게 맛있는 맛이라 부모님과 함께 가면 딱 좋은 식당이 아닐까 싶네요. 15번째, 오라시시와 감사공 묘역. 4월 초 벚꽃이 다 졌어도 아쉬워하기에는 이릅니다. 이제는 겹벚꽃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이때쯤 내비게이션에 오라시시 골프장을 입력하시고 쭉 가시면 골프장 입구 근처로 너무나 풍성한 겹벚꽃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일반 벚꽃보다 훨씬 진한 분홍색이라 엄청 화려하고 예쁘죠? 겹벚꽃은 아직 많이 알려진 꽃이 아니라 그런지 벚꽃 명소보다는 훨씬 한적하게 꽃들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조천읍에 위치한 감사공묘역도 겹벚꽃 명소로 유명한데요. 작년에는 조금 끝물에 방문해서 많이 진 상태였지만 한창 폈을 때 오면 너무 예쁜 장소입니다. 여기는 이름 그대로 실제 조선시대 감사공 강령 선생의 묘소인데요. 지금도 그 후손들이 이곳을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겹벚꽃을 관람할 때 조선시대 역사도 같이 생각하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16번째, 가파도. 벚꽃도 겹벚꽃도 모두 진 4월 중순, 이제 본격 푸르른 초록색의 계절인데요. 4월 초중순부터 가파도 청보리 축제가 열리는데 납작한 가파도 섬이 청보리로 가득해집니다. 가파도는 모술포 운진항에서 배로 10분 정도면 도착하는데 섬이 대부분 평지라 걸어서 한 바퀴 걷기에도 좋고 자전거로 한 바퀴 도는 것도 좋습니다. 가파도에서 바라보는 본섬의 풍경도 정말 멋있는데 거기에 초록색 파도까지 함께 감상할 수 있으니 4월에 제주여행을 계획 중이시라면 이 풍경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시기에는 배편도 증편되어 수시로 배가 다니지만 혹시나 매진될 수도 있으니 미리 예약해서 다녀오시길 추천드립니다. 17번째, 마라도. 가파도까지 간 김에 바로 밑에 있는 최남단 마라도도 함께 가볼까요? 티켓을 구매할 때 하루 만에 섬 두 곳을 다 방문하면 약 4-5천원 정도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하루는 섬 여행 데이로 정해서 가파도와 마라도를 같이 다녀오시는 것도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마라도는 운진항에서 25분 정도 걸려서 거리가 조금 먼데요. 최남단인 만큼 끝없는 망망대해를 관람할 수 있고 최남단에 하나씩 있는 예쁜 종교시설도 구경하고 한 바퀴 가볍게 산책하기에 딱 좋은 섬입니다. 마라도 하면 짜장면집이 정말 많은데 유명세에 비해 특별한 맛은 아니니 궁금하신 분들만 가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우리나라 국토 최남단이라는 아주 의미 있는 섬이기 때문에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이라면 이번 봄에 꼭 다녀오시면 좋겠네요. 18번째, 70리 공원과 걸매 생태공원. 앞에 소개드렸던 곳들은 주로 관광지가 많은데요. 서귀포 시내에 있는 70리 공원과 걸매 생태공원은 관광지로 인기 있는 곳은 아니지만 서귀포 시민들이 봄 기운을 만끽하는 공간입니다. 공원 산책로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봄 산책을 즐기고 있고요. 특히 70리 공원에는 천지연 폭포를 관람할 수 있는 전망대가 있는데 폭포에 꼭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렇게나 멋진 폭포 풍경을 멀리서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바로 이어져 있는 공원인 걸매 생태공원도 2월부터 매화가 피어있는 예쁜 공원인데요. 4월에는 매화는 없지만 작은 계곡과 푸르른 숲길을 거닐며 힐링하기 딱 좋은 공원이니 가벼운 마음으로 방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근처에 유명한 관광지인 외돌개와 세영교도 함께 방문하기에 좋죠. 참고로 세영교를 촬영하다가 제 드론은 장렬히 추락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9번째, 삼강식당. 서귀포 맛집 하면 이 식당을 빼놓을 수 없죠. 오리 샤브샤브와 오리 백숙, 죽까지 맛볼 수 있는 삼강식당입니다. 신선한 채소들이 가득 들어간 육수에 오리 샤브샤브를 넣어서 먹는데 쫄깃쫄깃한 오리고기 특유의 식감이 맛있고요. 양이 정말 많은 오리 백숙과 너무너무 맛있는 죽까지 정말 최고의 맛집입니다. 저희 부모님께 소개해드렸다가 부모님이 지인분들 오면 매번 데려가는 식당으로 제주도까지 와서 무슨 오리백숙을 먹냐는 여행객의 불만을 모두 잠재워버린 아주 맛있는 식당입니다. 제주도민 단골 손님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방문하시려면 예약을 꼭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20번째, 카페 댄싱 두루미. 서귀포에서 카페를 방문할 때 이제 여기를 우선순위로 뽑는데요. 제주에서 가장 비싼 리조트인 JW 메리어트 제주에 위치한 카페 댄싱 두루미입니다.
숙소가 엄청 비싼 것에 비해 카페 음료와 베이커리 가격은 동네 로컬 카페 수준으로 서귀포 카페의 생태계 파괴자가 아닐까 싶을 만큼 시설에 비해 가격이 너무나 착한 카페입니다. 카페에서 음료도 즐기고 고급 리조트 구경도 하고 리조트와 바로 이어진 올레길 7코스로 산책까지 즐길 수 있으니 서귀포로 여행 가신다면 강력 추천드리는 카페입니다. 다음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인 5월과 6월의 늦봄, 초여름입니다. 제주에는 360개가 넘는 오름이 있고 다양한 숲들이 가득한데요. 나뭇잎들이 아직 완전한 초록색이 되지 않은 연두빛의 색을 내는 이때가 가장 예쁜 것 같습니다. 야외 활동하기에도 좋고 물놀이를 하기에도 너무 춥지는 않거든요. 제주 여행하기 가장 좋은 이 계절에 어디를 가면 좋을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종달리와 지미봉. 제주도 동쪽 끝에 위치한 작고 예쁜 마을 종달리. 언제 와도 참 정겹고 아름다운 동네이지만 이 계절에 특히 더 어울리는 마을입니다. 마을 곳곳에는 소박하고 작은 식당과 카페들이 많이 있고요. 종달리 여행의 백미는 바로 지미봉 오르기. 보기에는 낮아 보이지만 상당히 경사가 높은 오름으로 올라가기가 꽤 만만치 않은 오름인데요. 하지만 올라가면서 한 번씩 뒤를 돌아볼 때마다 놀라운 풍경에 감탄이 절로 나오는 오름입니다. 우도와 성산일출봉, 에메랄드빛 바다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데 힘들었던 오르막길의 땀방울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풍경입니다. 날씨 좋은 날에 꼭 한번 올라가 보세요. 두 번째, 다랑쉬 오름. 제주의 5, 6월은 오름의 풍경이 가장 예쁠 때인데요. 제주에서 가장 좋아하는 오름이 어디냐고 물어본다면 예전에는 용눈이 오름을 말했었는데 이제는 다랑쉬 오름을 고를 것 같습니다. 오름이 꽤 높지만 다른 오름과 다르게 등산로가 완만하게 잘 정비되어 있어서 쉬엄쉬엄 천천히 올라가면 누구나 정상까지 갈 수 있는 오름인데요. 오름 정상에서는 성산일출봉, 우도는 물론 한라산과 여러 오름들까지 한눈에 들어오는 탁 트인 풍경을 만나게 되는데 괜히 다랑쉬 오름이 오름의 여왕이라는 별명이 붙은 게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오름 정상에서 분화구를 따라 걷는 길이 길고 예쁘기 때문에 정상을 찍고 바로 내려오지 말고 한 바퀴를 꼭 둘러보고 내려오시길 추천드려요. 세 번째, 카페 편린. 오름을 열심히 올랐으니 이제 마른 목을 축이러 가볼까요? 여기는 제주도 동쪽 용눈이 오름 근처에 위치한 카페 편린입니다. 아니 이런 곳에 카페가 있다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허허벌판에 아주 예쁜 건물의 카페가 하나 있는데요. 그런 만큼 카페에서 보는 창밖의 풍경이 너무나 목가적이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음료의 퀄리티도 좋기 때문에 구자읍의 여러 오름들, 비자림 등을 걷고 나서 괜찮은 카페를 찾으신다면 카페 편린을 추천드릴게요. 네 번째, 비밀의 숲. 다음은 유명한 SNS 핫플레이스인 안더로룸 비밀의 숲인데요. 비밀의 숲을 여러 번 가봤는데 역시 가장 예쁜 계절이 딱 지금인 것 같습니다. 다른 곳과 다르게 특이한 모양의 가로수와 예쁜 민트색 카라반이 설치되어 있는데 제주이면서도 굉장히 이국적인 느낌을 주는 곳이라 인생샷 명소로 엄청나게 인기 있는 곳이죠. 다만 사람이 많으면 비밀이 없는 비밀의 숲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 이른 시간에 가서 한적하게 예쁜 숲길을 거닐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아침 미소 목장. 여기 혹시 몽골인가? 라는 생각이 잠시 들 정도로 푸르른 초원이 펼쳐진 아름다운 대자연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제주시 월평동에 위치한 아침미소 목장인데요. 목장에 들어오는 순간 평화롭게 풀을 뜯는 젖소들을 보며 젖소멍을 때리면서 힐링을 할 수 있는 목장입니다. 너무나 맑고 푸르러서 보고 있으면 시력이 좋아지는 기분이 드는데요. 목장 부지가 꽤 넓어서 산책하기에도 좋고 산책로 끝에는 아이유의 삼다소 CF에 나왔던 예쁜 나무 그네가 있어서 여기서도 인생샷 남길 수 있고요. 젖소들에게 먹이를 주는 체험도 할 수 있어서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또한 목장 내 카페에서는 목장에서 만든 산지직송 우유를 활용한 카페라떼, 아이스크림, 카이막 등 맛있는 음료와 디저트들이 있으니 꼭 한번 드셔보시면 좋겠네요. 여섯 번째, 한라생태숲. 다음은 516도로 근처에 위치한 아름다운 숲인 한라생태숲입니다. 여행객들에게는 근처에 있는 절물 휴양림이나 사려니 숲길이 인기가 더 많지만 한라생태숲은 오히려 도민들에게 더 인기가 많은 숲길인데요.
2009년에 오픈한 한라생태숲은 입장료가 따로 없지만 내부에는 굉장히 다양한 식물들을 볼 수 있는 야외 식물원 같은 곳인데요. 숲길도 굉장히 넓고 테마별로 식물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보는 재미가 쏠쏠한 숲길입니다. 특히 제주를 대표하는 도화는 유채꽃, 수국, 억새, 동백처럼 유명한 꽃들이 아닌데요. 바로 참꽃이라는 꽃인데 한라생태숲에 있는 참꽃나무 숲에서 이 분홍색도 다홍색도 아닌 오묘한 색깔의 참꽃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참꽃이 가장 많이 피는 시기가 5월 초중순이니 이번 봄에 꼭 한번 가보시길 추천드려요. 7번째, 괸물오름과 녹고매오름. 앞에까지는 동쪽의 푸르름을 맛보았다면 이제 서쪽으로 가볼까요? 에어럽에 위치한 괸물오름과 녹고매오름을 추천드리는데요. 이 오름들은 모두 모여있고 길이 연결되어 있어서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에 3개의 오름을 오를 수도 있는데요. 우선 괸물오름은 오름 자체가 특별히 예쁜 오름은 아닙니다. 그런데 괸물오름 정상에서 내려오다 보면 놀라운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드넓은 들판과 방풍림, 그리고 뒤로 펼쳐진 피라미드 같은 모양의 녹고매오름이 있는데 진짜 한 폭의 그림 같다라는 표현은 이럴 때 쓰는 거구나를 느낄 수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들판이니 꼭 한번 가보시길 추천드리고요. 녹고매오름은 좁은 녹고매오름, 큰 녹고매오름으로 나뉘는데 좁은 녹고매오름에서는 아름다운 숲길을 거닐어 볼 수 있고 큰 녹고매오름에서는 정상에서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한라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3개의 오름 중 큰 녹고매오름은 높이와 경사가 꽤 높기 때문에 제대로 운동화 복장을 갖추고 올라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8번째, 카페 홀츠. 애월에서 오름을 올라갔다 왔으면 저는 이 카페를 추천드리는데요. 요즘 저의 최애 카페로 갈 때마다 행복지수가 팍팍 오르는 카페인 홀츠 애월입니다. 애월 중산간의 숙소 단지 안에 위치한 통나무집의 카페인데 여기서 홀츠는 독일어인데요. 카페 내부에는 유럽에서 건너온 듯한 다양한 식료품도 많이 판매 중이고요. 다양한 커피 음료와 베이커리들을 먹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실내에는 자리가 없고 모두 실외 자리만 앉을 수 있는데요. 시원한 바람이 부는 햇살 좋은 주말에 커다란 나무 밑에서 달콤한 음료와 빵 한 조각 먹고 있으니 이런 게 행복이구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너무 더워지기 전에 방문하면 딱 좋은 카페가 아닐까 싶네요. 9번째, 영주산. 이번엔 남쪽 서귀포에 있는 오름으로 가볼까요? 다랑시 오름과 함께 저희 최애 오름 중 한 곳인 영주산입니다. 영주산은 특이하게 소를 자유롭게 방목 중인 오름으로 오름을 오르면서 소구경도 할 수 있는 정말 자연 친화적인 오름인데요. 이런 풍경 자체가 제주에서도 흔하지 않기 때문에 제주의 찐 자연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분들은 영주산을 올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6월에는 정상까지 가는 천국의 계단길 옆으로 산수국이 예쁘게 피는데 이 풍경도 6월에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풍경이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10번째, 서기다원. 오름을 올라갔다 왔으니 푸르른 녹차밭에서 녹차 한잔 어떠실까요? 제주의 유명한 녹차밭으로 오설록이 있지만 오설록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여유를 즐기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서기다원은 규모가 엄청 크지는 않지만 그만큼 사람도 별로 없어서 한적하게 녹차밭을 거닐어 볼 수 있고요. 인당 입장료 5,000원을 결제하면 다원 내부에 위치한 카페에서 녹차와 황차를 마실 수 있습니다. 푸르른 녹차밭도 감상하고 바람에 울려 퍼지는 풍경 소리도 듣고 있으면 절로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는 공간입니다. 11번째, 쇠속각. 마음의 평화를 찾으셨으면 이제 신선노름을 하러 가볼까요? 서귀포시의 유명한 관광지인 쇠속각에서는 나룻배를 타고 쇠속각을 거닐어 볼 수 있는데요. 쇠속각은 한라산에서 내려오는 계곡물이 바닷물과 만나는 곳으로 깎아내린 듯한 절벽과 울창한 나무들, 옥빛의 물새까지 제주에서 가장 평화로운 곳이 아닐까 싶어요. 나룻배 운전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제주도 전통 뗏목인 태호를 타고 유유자적 물 위를 떠다니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12번째, 용연 구름다리. 제주 시내에 쇠속각과 비슷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동네가 있는데요. 유명 관광지인 용두암 근처에 위치한 용연 구름다리입니다. 이 다리를 기준으로 동안두기, 서안두기로 나뉘는데요. 이 다리 밑으로도 한라산에서 내려온 계곡물이 바다와 만나는 곳이 있는데
분위기나 풍경이 세속각과 비슷해서 약간 미니 세속각 느낌이 납니다. 이곳은 따로 배를 타거나 할 수는 없지만 흔들흔들 구름다리를 건너서 양쪽을 산책하는 재미도 있고 용도암을 비롯해 주변에 맛집이나 카페도 많이 있고요. 특히 밤이 되면 다리에 조명도 예쁘게 들어오니까 근처 횟집에서 식사하시고 밤 산책 즐기기에도 좋은 곳입니다. 13번째, 함덕해수욕장. 제주를 대표하는 해수욕장 중 하나인 함덕해수욕장은 극성수기 한여름에는 너무나 많은 인파와 차량 때문에 크게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오히려 아직은 물놀이 하기에는 조금 이른 5, 6월에 더욱 방문을 추천드립니다. 함덕해수욕장은 에메랄드빛 물색이 가득한 넓은 바다가 정말 예쁘고 특히 해수욕장 우측의 서우봉 오름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이 압도적으로 아름다운 바다입니다. 유명한 곳인 만큼 식당, 술집, 카페 등 편의시설도 상당히 잘 갖춰져 있어서 제주에서 딱 한 곳의 바다만 가야 한다면 저는 함덕해수욕장을 추천드리고요. 특히 6월부터 해수욕장에 여러 축제들이 열리는데 정열의 쌀쌀 페스티벌이 정말 재밌으니 날짜가 확정되면 꼭 축제날에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14번째, 협재해수욕장. 동쪽에 함덕해수욕장이 있다면 서쪽에는 협재해수욕장이 있죠. 둘 다 제주를 대표하는 해수욕장으로 협재 역시 한여름에는 인파가 굉장히 많이 몰리기 때문에 비교적 사람이 적은 5, 6월에 방문하시는 편을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협재해수욕장은 넓은 에메랄드빛 바다와 바다 한가운데에 떠있는 비양도를 같이 볼 수 있는 곳으로 날씨가 좋을 때는 외국의 여느 유명 해수욕장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정말 환상적인 풍경의 바다입니다. 아직은 물이 차가워 물놀이는 힘들 수도 있지만 발만 담궈도 좋으니 아름다운 협재바다를 한번 거닐어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특히 서쪽에 있는 만큼 일몰이 아름다우니 일몰까지 꼭 감상하세요. 15번째, 산양 큰원 곳. 다음은 제주의 깊은 원시림 속 반딧불을 만나러 가볼까요? 제주도 곳곳에는 곶자왈이라는 원시림 지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예쁘게 잘 갖춰진 곳이 바로 서쪽 한경면에 위치한 산양 큰원 곳입니다. 대부분의 곶자왈은 지형이 거칠고 어두워서 한 바퀴 산책을 하기가 쉽지는 않았는데요. 산양 큰원 곳은 여러가지 예쁜 포토존들을 설치하여 SNS에서도 꽤 인기몰이를 하고 있고 일부 짧은 구간은 길도 예쁘게 닦여져 있어서 어린아이들이 산책하기에도 무리가 없습니다. 또한 기존의 곶자왈도 잘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할 만한 서쪽의 산책길인데요. 이 산양 큰원 곳이 있는 청수리에서는 6월마다 반딧불 축제가 개최됩니다. 해가 진 뒤 마을 사람들의 통제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곶자왈을 탐방하게 되는데요. 생각보다 훨씬 많은 반딧불을 감상할 수 있는데 반딧불 투어로 유명한 코타키나발루 등의 해외 관광지보다 훨씬 만족도가 높은 곳으로 점점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다만 탐방 중에는 빛이 있으면 안 돼서 사진과 영상 촬영, 휴대폰 사용 등이 모두 금지되기 때문에 사진 자료를 남기기는 어렵고요. 직접 눈으로 이 생생하고 경이로운 순간을 꼭 담아가시면 좋겠네요. 16번째, 제주의 메밀밭. 지난 3, 4월에 봄꽃들이 제주를 물들였다면 6월부터는 제주의 여름꽃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6월 초쯤에는 들판을 초록색과 흰색으로 물들이는 메밀꽃을 볼 수 있습니다. 메밀은 이모작을 하기 때문에 6월과 10월 모두 감상할 수 있고요. 제주도가 전국에서 메밀 생산량 1위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만큼 제주 곳곳에서 이 메밀밭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추천드리는 곳은 조천읍 와흘리의 와흘 메밀마을 주변인데요. 와흘리의 메밀들이 평화로운 주변 풍경과 잘 어우러져 더욱 예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와흘리까지 오는 길도 정말 예쁘니까 초여름의 드라이브를 꼭 즐겨보세요. 17번째, 한라산 아래 첫마을. 제주의 메밀하면 생각나는 맛집이 하나 있는데요. 서귀포시 안덕면에 위치한 한라산 아래 첫마을입니다. 바로 앞에 메밀밭이 펼쳐져 있는데 이곳은 마을 영농조합이 운영하는 곳으로 마을에서 직접 기른 메밀과 다양한 식재료들을 활용해 건강한 메밀냉면을 먹을 수 있는 식당입니다. 냉면은 약간 평양냉면과로 담백한 맛인데 육수에서 느껴지는 은은한 육향이 매력적이고 특히 시그니처 메뉴인 비비작장면은 고소한 들기름 향이 가득한데 역시 자극적이지 않고 건강한 맛이었습니다. 특히나 부모님들에게 만족도가 높은 식당이니 부모님과 함께 방문하시면 더욱 좋겠네요.
18번째 휴에리. 다음은 제주의 여름을 대표하는 꽃인 수국을 만나러 가볼 건데요. 첫 번째 수국 명소는 서귀포시 남원읍에 위치한 휴에리인데요. 휴에리는 제주를 대표하는 사계절 꽃들을 모두 볼 수 있는 수목원인데 그 중에서도 여름 수국이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수목원입니다. 야외 정원에서는 구간별로 다양한 색의 수국을 만날 수 있고 하우스 정원에서는 온기를 받고 자란 풍성하게 예쁜 알록달록한 수국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19번째 혼인지. 두 번째 수국 명소는 서귀포시 성산읍에 위치한 혼인지인데요. 혼인지는 제주도의 혼인신화가 전해져 오는 곳으로 제주의 기념문화재 중 한 곳인데요. 이곳에서는 6월의 푸른 코발트빛의 수국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동양적인 건물과 푸른 수국의 조화가 굉장히 이색적이면서도 너무 잘 어울려서 제주의 6월을 대표하는 명소 중 한 곳이 아닐까 싶은데요. 수국과 함께 인생샷을 남기고 싶으시다면 혼인지에 꼭 방문해보세요. 20번째 답단이 수국밭. 마지막 수국 명소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수국밭인 답단이 수국밭입니다. 수국은 땅의 지질 성분에 따라서 꽃색이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대부분 같은 땅에서 자라는 수국은 같은 색을 띠는데 답단이 수국밭에서는 바로 옆에 있는 수국들도 색깔이 모두 달라서 굉장히 알록달록하고 아름다운 수국밭입니다. 여기는 생긴 지 몇 년 안 됐는데 매년 해가 갈수록 더 확장되고 예뻐지는 곳이라서 올해는 어떨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수국 명소예요. 현재 5월 말부터 오픈이 예정되어 있으니 6월 중순까지 이 아름다운 수국을 잔뜩 즐겨보세요. 그리고 히든 스팟 엉또폭포. 엉또폭포는 한라산에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렸을 때만 볼 수 있는 폭포인데요. 제주의 6월 말은 보통 장마 시즌이라 폭우가 내릴 확률이 다소 높습니다. 물론 작년에는 마른 장마라서 습하기만 하고 비는 내리지 않았는데 만약 여행 중 폭우를 만나게 된다면 엉떠폭포를 관람하러 가시는 것도 괜찮은 여행 코스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 제주도는 동서남북 어디에서도 물놀이를 할 곳이 넘쳐납니다. 무더운 여름인 7월과 8월 제주여행에서는 역시 물놀이를 빼놓을 수 없겠죠. 에메랄드빛 바다 여행지부터 도민들이 자주 가는 깔끔한 계곡 휴양까지 제주 물놀이의 모든 것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제주를 대표하는 해수욕장들이 많이 있는데 동쪽의 대표 함덕해수욕장과 서쪽의 대표 협지해수욕장은 극성수기에는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서 지난 5월, 6월 여행에 추천을 이미 드렸고요. 사실 7, 8월에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다지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소개드릴 제주의 바다는 동쪽의 김영해수욕장인데요. 김영해수욕장은 제주의 몰디브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에메랄드빛 바다색이 굉장히 넓게 펼쳐져 있는 바다이고요. 제주스러운 현무암 바위지대와 붉은색 등대, 하얀 풍력 발전기까지 제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바다로 손꼽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에 상업시설들이 많은 다른 해수욕장과 달리 김영해수욕장 앞은 거의 개발이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제주스러움을 가장 잘 간직하고 있는 바다인데요. 예전과 달리 김영의 인기도 많이 올라서 주차자리 찾기가 다소 어려워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다른 해수욕장보다는 인구 밀도가 낮아서 보다 쾌적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으니 여름 물놀이를 생각 중이시라면 김영해수욕장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소개드릴 곳은 김영에서 조금 더 동쪽으로 가면 있는 세화해수욕장입니다. 세화해수욕장은 김영보다는 다소 아담하지만 세화라는 이름처럼 너무나 예쁜 바다인데요. 밀물일 때는 백사장이 거의 사라지는 단점이 있지만 썰물일 때는 모래사장이 넓게 나타나고 수심이 꽤 얕아서 아이들과 함께 제주여행을 준비 중이시라면 세화해수욕장도 괜찮은 선택지입니다. 김영보다는 상업시설이 꽤 있는 편인데 해수욕장과 어울리는 아담한 식당, 카페, 소품샵들이 많이 있어서 마을 구석구석의 가게들을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하고요. 제가 제주도에 처음으로 정착했던 동네인 만큼 정말 많은 애정이 가는 동네이니 여러분들도 세화의 매력에 푹 빠져보시면 좋겠네요. 세 번째로 소개드릴 곳은 섬 속의 섬 우도입니다. 동쪽의 종달항과 성산항에서 배로 10분이면 갈 수 있는 섬인데 우도의 바다도 아름답기로는 제주에서 손꼽히는 곳인데요. 특히 홍조단계로 이루어진 서빈백사 산호해수욕장의 물빛은 너무나 아름다운 곳입니다. 하지만 우도를 당일치기로 짧게 지나치시면 온전히 이 바다를 누리기는 어려운데요. 우도의 진짜 맛은 마지막 배가 나간 뒤 사람이 없는 고요한 우도입니다.
이 조용한 우도에서 일몰도 감상하고 유유자적 스노클링을 즐기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우도의 멋진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우도보트를 타시면 시원한 속도감으로 무더위를 날려버릴 수 있으니 보트도 한번 꼭 타보세요. 네 번째로 소개드릴 곳은 너무너무 사람이 많아진 판푸포구 옆에 위치한 작은 포구인 월령포구입니다. 이곳은 해수욕보다는 스노클링에 조금 더 특화된 바다인데요. 만조 시간에 오시면 수심이 꽤 깊어지는데 포구 주변 바위 쪽에 많은 물고기들이 있어서 낚시를 즐기는 분들도 많은 바다인데요. 제주도 바다 곳곳에서 스노클링을 해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재밌게 즐겼던 스노클링 포인트가 바로 여기 월령포구였습니다. 다만 포구는 정식 해수욕장이 아니다 보니 안전요원 등이 없어서 최대한 안전하게 조심히 즐기시는 게 좋고, 모래사장이 거의 없고 바위가 많은 곳이라서 아쿠아 슈즈 등을 꼭 신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스노클링이 다소 시시하게 느껴진다면 이제 바닷속으로 직접 들어가야겠죠? 서귀포 앞바다의 섭섬, 문섬, 범섬은 제주의 대표적인 스쿠버 다이빙 명소입니다. 서귀포 시내에만 상당히 많은 다이빙 샵들이 위치해 있는데 산소통을 메고 구경하는 서귀포 앞바다는 또 다른 제주의 매력을 느끼게 해주는데요. 바닷속에서는 알록달록한 예쁜 산호초들과 귀여운 물고기들과 바다 생명체들을 많이 만날 수 있고요. 다이빙이 아예 처음이신 분은 체험 다이빙을 신청하셔서 강사님들의 지도하에 안전하게 즐길 수 있고요. 저는 체험 다이빙을 해보고 또 해보고 싶어서 오픈워터 어드밴스 자격증까지 취득했습니다. 이번 여름 깊은 바닷속에서 제주의 무더위를 피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다음은 바다에서 잠시 나와 여름 제주의 꽃을 만나러 가볼까요? 한여름의 제주에서는 강렬한 태양을 바라보는 해바라기 맛을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김경숙 해바라기 농장, 함덕 서호봉, 항목유적지 등이 있습니다. 다만 해바라기가 이렇게 싱싱하게 피어있는 기간은 짧고 너무 무더워지면 해바라기들도 지쳐서 시들어버리고 매년 날씨에 따라 개화 시기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시간 개화 상황을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는 게 헛걸음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해바라기와 함께 무더운 여름 제주를 만끽해보시고요. 다음은 지난 5, 6월 영상에 이어서 수국 명소인데요.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제주의 수국은 대부분 6월 말부터 시들지만 한여름에는 또 다른 매력의 유럽 수국들이 제주도 곳곳에 피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작년에 한국에서 가장 큰 스타벅스 리저브 매장이 오픈한 동화마을이 있는데요. 작년 촬영 당시 수국들이 많이 타버린 상황인데 올해 7, 8월에 방문하시면 보다 훨씬 예쁜 수국들을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화마을 자체가 수국을 제외하고도 정원이 워낙 예뻐서 볼거리가 많기 때문에 이번 여름에 방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바로 앞에 스타벅스 리저브 매장에서는 오직 여기서만 파는 특별 메뉴들이 있기 때문에 정원 한 바퀴 걷고 나서 음료도 즐기시면 좋겠네요. 물론 가격은 일반 스타벅스보다 훨씬 비싸니까 그 점은 미리 알고 오세요. 다음은 여름에 먹기 좋은 시원한 음식들을 먹으러 가볼까요? 제주의 여름을 대표하는 음식은 뭐니뭐니 해도 한치. 한치는 오징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특이하게 다리가 엄청 짧아서 다리가 한치밖에 안 된다 해서 유래된 이름이라는 썰이 있는데요. 오징어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식감이 훨씬 부드럽고 감칠맛이 좋아서 제주의 여름에 꼭 먹어야 할 음식으로 손꼽힙니다. 한치는 한치회, 한치물회, 한치찜, 한치전 등 다양한 음식으로 맛볼 수 있는데요. 제주의 거의 모든 횟집이 여름에는 한치를 취급하기 때문에 어디서든 쉽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딱 한 곳 추천해 드리자면 제주 시내에 위치한 도남 운선회센터. 한치 먹물이 들어간 부침개부터 쫄깃 부드러운 한치회, 너무나 부드러운 한치 먹물찜까지 들어가면 술이 쭉쭉 들어가서 제정신으로 나오기는 힘든 곳입니다. 다음은 여름을 대표하는 또 다른 메뉴인 콩국수를 먹으러 가볼까요? 제주도는 의외로 곳곳에 콩국수 맛집들이 많이 있는데요. 식당마다 스타일이 다 달라서 콩국수 맛집들을 돌아다니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초록빛의 구수한 국물이 일품인 남춘식당도 유명하고요. 브로콜리면이 들어간 통일가든의 콩국수도 요즘 웨이팅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이외에도 동네마다 유명한 맛집들이 꽤 많이 있으니 여름 제주에서 콩국수 맛집 투어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여름에 제주하면 역시 빙수를 빼먹을 수 없죠?
특히 제주산 애플망고를 활용한 애플망고 빙수. 서울 신라호텔에서는 이제 빙수 한 그릇에 10만원이 넘는다는데 제주에는 그렇게 비싼 돈 주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먼저 제주 시내에 위치한 빙수 맛집 앨리스. 여기는 우유로 만든 실타래 빙수 맛집인데요. 계절별로 제철 과일을 활용한 빙수들을 판매하는데 이 애플망고 빙수가 25,000원, 이 복숭아 빙수는 2만원. 얼음에 쌓여서 자세히는 안 보이지만 빙수 안까지 과육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요즘 과일 가격 보면 한숨부터 나오는데 생과일 가격을 생각했을 때 빙수 가격이 상당히 합리적으로 느껴지고요. 부드러운 식감의 실타래 빙수와 달달한 제주 과일이 합쳐지니 진짜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여름에 계속 방문할 것 같은 곳이고요. 이와 상반된 곳으로 추억의 얼음 빙수를 판매하는 빠빠라기도 유명한 맛집인데요. 가게 인테리어부터 빙수의 재료들까지 다시 10대 시절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주는 곳입니다. 요즘은 이런 얼음 빙수 파는 곳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더욱 특별한 곳인데요. 제주도민들의 소울 빙수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도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빙수집입니다. 오랜만에 추억의 맛이 궁금하시다면 빠빠라기 빙수도 도전해보세요. 여름하면 역시 삼복더위에 보양식을 빼먹을 수 없죠? 삼계탕도 좋지만 제주에서는 토종닭 샤브샤브를 판매하는 식당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히 토종닭 유통특구로 지정된 조천읍 교래리에는 다양한 토종닭집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러 야채들이 들어간 시원한 육수에 생 닭가슴살을 넣어 샤브샤브처럼 익혀 먹으면 되는데 닭가슴살이 퍽퍽하다는 편견과 달리 상당히 부드럽고 맛있고요. 남은 부위로 닭백숙이 나오는데 토종닭이라 그런지 크기가 정말 큽니다. 우리가 흔히 먹던 치킨의 1.5에서 2배 정도 되는 크기라서 한 마리만 먹어도 4명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고요. 마무리로 구수한 녹두죽까지 나와서 아주 든든하게 배를 채울 수 있습니다. 교래리에 여러 식당들이 있기는 한데 대부분 음식 구성이 다 비슷해서 사실 어느 식당을 가도 평균적인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소개드리는 곳은 교래리가 아닌 남원읍에 위치한 연순의 가든인데요. 여기는 닭백숙이 보통 푹 익혀 나오는 것과 달리 굽네 치킨처럼 살짝 구워져 나와서 더욱 매력적인 곳입니다. 토종닭 굽네 치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 여름에 저도 또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한여름의 제주 밤바다는 노상의 계절이죠. 바닷바람을 맞으며 돗자리 깔고 앉아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맥주 한 잔을 즐기는 낭만. 한 번쯤 다 꿈꿔보셨죠? 사실 제주도 어디에서든 가능하지만 대표적으로 제주시 탑동광장, 삼양해수욕장, 함덕해수욕장, 이웃해우해수욕장 등에서 야간 노상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탑동광장은 교통도 편리하고 주변에 편의시설과 식당 등이 많아서 여름철 가장 인기 있는 노상의 명소입니다. 일몰 시간에 오면 멋진 일몰도 보실 수 있고요. 밤이 되면 곳곳에 버스킹 공연들도 펼쳐지는데 네, 저도 가끔씩 출몰합니다. 그리고 탑동광장은 도민들이 운동을 즐기는 장소이기도 한데요. 저도 이 광장에서부터 러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탑동광장에 오신다면 꽤 높은 확률로 저와 마주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노상의 낭만을 즐기는 건 좋지만 매년 나오는 문제가 바로 쓰레기 문제입니다. 네, 여러분 낭만을 즐기셨으면 본인들이 먹은 쓰레기는 본인이 직접 치웁시다. 다음은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이번에는 바다가 아닌 민물로 들어갑니다. 제주도 하면 바다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제주에는 한라산으로부터 내려오는 얼음장같이 차가운 물이 흐르는 계곡들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먼저 소개드릴 곳은 서귀포시 강정동에 위치한 강정천인데요. 7수의 물이 흐르는 상당히 깨끗한 계곡으로 물속에서 은어와 송사리 같은 깨끗한 물에만 사는 민물고기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수심이 꽤 깊은 곳들도 있어서 바다처럼 스노클링도 가능하고요. 물이 굉장히 차가워서 아무리 더워도 금방 몸이 차가워지기 때문에 여름 피서의 끝판왕 중 한 곳입니다. 또한 계곡에는 마을에서 운영하는 계절 음식점이 있는데요. 시원한 계곡물에 발 담그고 닭백숙을 즐길 수 있는데 가격이 다소 비싼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또한 서귀포에 있는 손반천도 피서를 즐기기 좋은 계곡인데요. 강정천만큼 깊거나 넓지는 않지만 텐트 치고 시원한 과일 먹으면서 물놀이를 즐기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계곡이니 이곳도 한번 들려보세요.
다음은 제주에서 가장 신비로운 공간 중 하나인 돈네코 원앙폭포인데요. 이곳은 두 줄기의 폭포가 사이좋게 흐르는 모습이 금슬을 상징하는 원앙과 비슷하다 하여 원앙폭포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이곳은 해발고도가 높고 산속에 위치해 있어서 햇빛이 많이 들지 않아 애초에 기온도 낮은데요. 그래서 원래도 차가운 한라산의 계곡물이 더욱 차갑게 느껴지는 곳입니다. 수영하기 전에 준비 운동을 꼭 해야 하는 이유를 이 물에 발을 담궈 보면 바로 느낄 수 있는데요. 너무 아름답고 좋은 곳이지만 물이 너무 차가워서 오래 수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만큼 여름 피서지로는 이만한 곳이 없고 강정천과 마찬가지로 민물이다 보니 수영 후에 몸에 소금기가 없어서 굉장히 쾌적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주차장에서 폭포까지 내려가는 계단길이 상당히 가파르기 때문에 안전에 유의하셔서 다녀오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바닷물과 제주 용천수가 합쳐지는 특별한 바다들인데요. 우선 서귀포시 중문 근처 하예동에 위치한 논진물이 있습니다. 여기는 용천수가 나오는 곳, 용천수와 해수가 합쳐지는 곳, 그리고 바다까지 이렇게 세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요즘 비싼 호텔 수영장에 가면 이렇게 인피니트 풀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극성수기에 비싼 호텔 가기에는 금액이 너무 비싸서 엄두가 나지 않죠? 그런 분들은 여기 자연이 만들어준 천년 인피니티 풀에서 시원하게 수영도 즐기고 멋진 인증샷도 남겨보세요. 다만 중간중간 성인인 저도 발이 안 닿을 만큼 깊은 곳들이 있고 모래사장이 아니라 돌바닥이기 때문에 아쿠아 슈즈 등을 꼭 신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입장료는 무료이지만 바로 앞 평상이나 파라솔 등은 대여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점도 알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삼양해수욕장 옆에 위치한 쇳돌이물인데요. 이곳도 차가운 용천수가 나오는 곳으로 바다 바로 옆에서 깨끗하고 시원한 민물을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는 여행객들보다 제주도민들에게 인기가 많은 장소인데요. 다른 곳보다 훨씬 제주도 사투리를 많이 들을 수 있는 물놀이 명소입니다. 제주도민들이 여름에 어떻게 피서를 즐기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쇳돌이물에서 물놀이를 하고 바로 옆 삼양해수욕장에서 돗자리를 깔고 치킨을 뜯어 먹으면 알 수 있습니다. 삼양해수욕장은 바다색이 엄청 예쁜 바다는 아니다 보니 여행객들에게 인기가 많은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물놀이를 즐기기에는 아주 좋은 곳이니 쇳돌이물과 삼양해수욕장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무더운 여름 물놀이도 좋지만 시원한 실내 여행지도 궁금하시죠? 요즘 제주도에 정말 많은 미디어아트 전시관이 생겼는데요. 전시관 내부가 엄청 시원하고 미디어아트로 보는 제주의 여러 풍경들도 꽤나 색다르기 때문에 무더운 여름에 미디어아트 전시관들을 둘러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우선 제주 미디어아트 전시관의 원조격인 빛의 벙커가 있고요. 제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많이 있는 아르떼 뮤지엄 제주, 콘서트장처럼 굉장히 넓은 홀에서 작품들을 즐기는 노형 슈퍼마켓, 비교적 최근에 오픈한 아이바 가든까지 다양한 컨셉의 전시관들이 많아서 골라가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각 전시관별 내용은 우측 상단 카드를 클릭하시면 별도의 영상에서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다음으로 여름하면 시원한 맥주가 생각나시죠? 제주에는 제주의 이름을 딴 제주맥주 양조장이 있는데요. 아마 편의점에서 이 맥주 많이 보셨죠? 이 양조장에서는 양조장 투어를 할 수 있는데 맥주가 어떻게 생산되는지 그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견학을 온 것처럼 유익하고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투어가 끝나면 이렇게 맥주도 한 잔 제공되는데요. 양조장에서 갓 만든 맥주라 그런지 더욱 시원하고 맛있었습니다. 다만 맥주를 마시면 운전을 할 수 없으니 이곳에 오실 때는 운전자분이 희생하시거나 사이좋게 대중교통, 택시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여름의 피서로 꼭 계곡과 바다만 고집할 필요는 없죠. 울창한 숲속도 더위를 피하기에는 괜찮은 장소인데요. 제주의 여러 숲 중에 여름에 추천드리는 곳은 바로 한국 최남단 휴양림인 서귀포 자연휴양림입니다. 이곳은 해발 700m에 위치한 휴양림으로 서귀포 시내와 비교했을 때 약 10도 정도 기온이 낮아서 여름에 와도 비교적 쾌적하게 숲길을 거닐 수 있는데요. 오르막길이 심하거나 하지 않고 데크길들이 잘 깔려 있기 때문에 힘들지 않게 여름 산책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는 서귀포의 풍경과 한라산 능선이 정말 예쁜 곳이고요. 특히 여기는 야영장도 있어서 캠핑도 즐길 수 있으니 여름 제주에서 쾌적한 캠핑할 곳을 찾으신다면 서귀포 자연휴양림에 방문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제주의 여름은 일몰이 가장 아름다운 계절인데요. 여름에 습도가 높은 만큼 다른 계절에서는 볼 수 없는 화려한 색의 불타는 하늘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몰을 가장 예쁘게 볼 수 있는 곳은 역시 제주의 가장 서쪽에 위치한 수월봉 일대가 아닐까 싶은데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지질공원에 들어가는 수월봉은 멋진 일몰 명소일 뿐만 아니라 지질 트레일길 자체가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 길들을 그냥 걸어도 좋고 근처 렌탈샵에서 전기자전거를 빌려서 달려보는 것도 좋고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멍 때리고 있어도 너무 좋은 곳입니다. 수월봉은 차로 정상까지 갈 수 있는 아주 작은 오름이라 누구나 쉽게 방문할 수 있는 곳이고요. 만약 조금 등산을 좋아하신다면 근처에 위치한 당산봉 오름도 추천드립니다. 오르막길을 다소 올라야 하지만 그만큼 높은 곳에서 수월봉은 물론 차기도와 풍차 해안도로를 비롯해 서쪽 일대를 내려다보며 일몰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올라올 가치가 아주 충분히 있는 오름이니 조금 힘들더라도 꼭 올라와서 인생 일몰을 만끽해보세요. 번외로 한 곳만 더 소개해드리자면 제주도 수학여행의 필수 코스인 만장굴, 아마 안 가보신 분들이 거의 없는 곳이죠. 만장굴은 동굴인 만큼 항상 온도가 낮은데 더운 여름에 가면 마치 에어컨을 틀어놓은 듯 동굴의 공기가 아주 시원한데요. 물론 동굴이다 보니 습도가 높은 게 단점이지만 무더운 여름 햇빛을 피해 어두운 동굴을 다시 한번 탐험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더위가 한풀 꺾이고 제주에도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9월과 10월은 5월과 6월만큼이나 야외 활동하기 딱 좋은 계절이죠. 그래서 제주 여행 시기를 추천해달라고 한다면 5, 6월과 9, 10월을 소개해드리는데요. 과연 시원함이 찾아온 가을 제주는 어떤 모습일지 함께 보러 가보시죠. 첫 번째, 올레길 걷기. 가을의 제주는 야외 활동하기 딱 좋은 계절이죠. 특히 제주의 구석구석을 누벼볼 수 있는 제주의 올레길을 걷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올레길은 제주에서 총 26개의 코스가 있는데요. 그중 초보자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코스는 바로 올레길 7코스. 서귀포의 다양한 매력을 보면서 걸을 수 있는 코스로 길이는 17.6km나 되지만 볼거리가 많아 하나도 지루하지 않은 길이라서 올레길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 가장 추천드리는 코스입니다. 이외에도 코스별로 매력이 다양하니 이번 가을에는 놀멍쉬멍 제주 올레길 걸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참고로 11월 초에는 제주 올레 걷기 축제도 개최됩니다. 두 번째, 천지연 폭포. 올레길 7코스를 걷다 보면 멀리서 천지연 폭포를 볼 수 있는데요. 조금 더 가까이서 폭포를 보러 가볼까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 중 하나인 천지연 폭포는 22m 절벽에서 내려오는 폭포 자체도 볼만하지만 입구부터 폭포까지 가는 계곡길이 고즈넉하고 평화로운 풍경을 자랑하는 곳이라서 산책하기에도 정말 좋은 곳입니다. 특히 천지연 폭포는 야간에도 밤 10시까지 개장을 하기 때문에 든든하게 저녁을 먹은 뒤 산책하기에도 좋으니 신선한 가을밤 공기를 느끼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천지연 폭포와 이름이 비슷한 천재연 폭포입니다. 가끔 내비게이션 잘못 입력해서 서로 반대로 가는 분들 많으신데요. 천지연 폭포는 딱 하나 있는 것과 달리 천재연 폭포는 그 안에서도 1, 2, 3폭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폭포의 풍경이 굉장히 아름다운 폭포입니다. 다만 1폭포는 수량이 적으면 폭포는 흐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대신 물빛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 연못 자체를 보기 위해 방문하기에도 충분한 매력이 있습니다. 2폭포와 3폭포도 모두 볼만한데 3폭포까지는 거리가 멀어서 왕복하는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여러 번 가본 결과 2폭포까지만 보고 와도 충분할 것 같네요. 네 번째, 정방폭포. 폭포 얘기가 나온 김에 또 다른 유명한 폭포인 정방폭포 역시 가볼만한 폭포인데요. 일반적인 폭포들은 폭포수가 연못으로 떨어지는 것과 달리 정방폭포는 바닷물로 폭포수가 바로 떨어지는데요. 이렇게 바다로 바로 떨어지는 폭포는 동양에서는 유일한 폭포라고 합니다. 폭포까지 내려갔다 올라오는 계단길이 다소 가파르지만 동양의 유일한 풍경이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다섯 번째, 카페 허니문 하우스.
폭포 3곳 구경을 마치셨다면 이제 목도 마르고 잠시 쉬고 싶으실 텐데요. 정방폭포 바로 근처에 있는 카페 허니문 하우스를 추천드립니다. 허니문 하우스는 지금은 없어진 파라다이스 호텔의 외관을 그대로 살려 운영 중인 카페인데요. 한때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많이 오던 시절에 굉장히 인기가 많던 호텔이라서 이름이 허니문 하우스라고 합니다. 덕분에 휴양지 감성 뿜뿜하는 외관은 물론 너무나 예쁘게 잘 관리된 정원까지 구경을 할 수 있고요. 야외석에서는 섭섬과 문섬도 볼 수 있는 카페입니다. 올레길을 걸으시는 분들은 올레길 6코스가 이 카페를 지나가니 꼭 들려보시고요. 음료 가격이 다소 비싸지만 충분히 그 비싼 값을 하는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6번째, 물령아리 오름. 제주의 가을은 오름을 오르기에도 정말 좋은 날씨인데요. 제주에 360개가 넘는 오름이 있는데 특히 9, 10월에 가기 좋은 오름들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표선면에 위치한 물령아리 오름. 물령아리 오름은 정상부 분화구가 습지로 되어 있는 특별한 오름인데요. 물령아리 오름은 우선 입구부터가 환상적인 오름인데 입구로 들어가자마자 굉장히 드넓은 초원이 등장해서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소들을 방목 중인 곳이라서 가끔 소들도 만나볼 수 있고요. 오름 정상으로 가는 길은 짧고 빠른 하지만 빡센 계단길과 길고 천천히 갈 수 있는 비교적 완만한 둘레길이 있는데요. 오랜만에 계단길을 오르는데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중간중간 쉼터가 있으니 충분히 쉬면서 올라가시길 추천드리고요. 힘들다. 제주도 오름 어디를 가도 분화구에 물이 고여있는 곳은 거의 없는데 물령아리는 이렇게 습지로 구성되어 있어서 2006년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보호구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보다 훨씬 다양한 생물들을 관찰할 수 있는 곳으로 굉장히 가치가 높은 오름입니다. 여기에 오실 분들은 계단길은 많이 힘드니까 둘레길로 천천히 걸으면서 제주의 자연을 만끽하면서 올라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아직 많은 분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숨은 오름 명소 동거문이 오름입니다. 유명한 오름인 백야기 오름 맞은편에 위치한 피라미드 모양의 뾰족한 오름인데요. 뾰족한 모양처럼 올라가는 길은 상당히 가파르고 찾는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 길 정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곳도 많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의 풍경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오름입니다. 다만 하산길에는 길을 잃기 쉬우니 이정표를 꼭 잘 확인하셔야 하며 많이 외진 곳이다 보니 혼자 방문은 삼가시고 일행들과 함께 여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오름인 반홍오름입니다. 반홍오름은 사실 오름 자체보다는 둘레길에 있는 편백나무 숲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데요. 일렬로 예쁘고 높게 자란 편백나무 사이를 거닐면 마치 뮤직비디오의 한 장면을 보는 듯 가을 분위기를 제대로 만끽할 수 있습니다. 숲길이 너무 예뻐서 웨딩 스냅을 촬영하는 커플들도 자주 만날 수 있고요. 다들 여기 오셔서 본인만의 뮤직비디오 한 편씩 찍고 가시면 좋겠네요. 다음은 조천읍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관광지인 돌문화공원입니다. 이곳은 제주의 모든 관광지를 통틀어서 입장료가 아깝지 않은 곳인데요. 이름 그대로 제주의 돌과 지질 구조에 관해서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는 박물관에서 공부도 할 수 있고 특이하고 예쁘게 생긴 수석들도 많이 볼 수 있는데 퀄리티가 정말 좋습니다. 또 박물관 근처를 도는 산책로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특히 제주의 옛 모습들을 잘 구현해 두었고 제주의 특이한 토속 신앙들을 구경할 수 있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제주의 도라르방들과 고인돌을 보는 듯한 거대한 바위들, 인스타 핫플로 떠오른 하늘 연못까지 볼거리가 굉장히 많은 곳이라서 한번 가면 반나절 정도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요. 이번 가을에 제주에 오신다면 돌문화공원에 꼭 들려보세요. 10번째, 자연과 사람들. 열심히 오름을 오르고 산책도 즐겼으니 시원한 육수가 맛있는 밀면이 땡기지 않으세요? 돌문화공원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자연과 사람들은 도민들도 자주 찾는 밀면 맛집입니다. 여기는 기본, 밤곱빼기, 곱빼기 상관없이 가격이 똑같기 때문에 대식가분들에게도 아주 좋은 곳인데요. 물과 비빔이 있지만 여기는 육수가 정말 맛있기 때문에 물밀면을 추천드립니다. 이곳의 밀면 육수는 소의 양지와 사태, 토종닭, 통마늘, 통양파, 통생강, 한약재들을 끓여 무려 8개월간 숙성한 육수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육수의 은은한 끝맛이 너무 맛있어서 이렇게 그릇째 들고 마시게 되는 맛집입니다.
따끈하고 부드럽고 달달한 떡갈비도 별미이니 꼭 같이 곁들여 보세요. 다음은 역시 조천읍에 위치한 가을과 어울리는 카페인 자드부팡을 추천합니다. 내비를 찍고 오다 보면 이렇게 깊은 산속에 카페가 있다고 싶을 정도로 외딴 곳에 위치한 카페인데, 카페의 외관이 너무 아름다워서 스냅 사진 명소로도 인기가 있었던 카페인데요. 자드부팡의 뜻이 인상주의 화가인 폴 세잔의 작품 이름 중 하나인데, 정말 제주도 숲속의 하나의 별장 같은 건물과 앞마당과 정원, 내부 인테리어까지 카페가 이렇게나 예쁠 수가 있구나를 느꼈던 카페입니다. 정말 예술작품 속에 있을 것만 같은 동화처럼 아름다운 카페였는데요. 산속이다 보니 조용하고 시원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영상은 봄에 촬영되었지만 가을의 정취를 느끼기에도 아주 좋은 카페입니다. 제주에서 예쁜 카페 찾으시는 분께 꼭 추천드리고 싶네요. 다음은 최근에 오픈한 따끈따끈한 신상 카페 담소요도 가을에 참 어울리는 카페인데요. 카페 사장님이 보통 분은 아니구나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카페의 외관과 정원의 조경, 컨셉까지 아주 독특한 카페입니다. 주차장에서 마치 지하로 내려가는 듯한 입구를 따라 내려가면 카페보다 먼저 등장하는 서점과 소품샵. 여기에서는 사장님이 추천하는 몇 권의 책들을 판매 중이고요. 카페 내부에서는 연못이 있는 정원을 바라보며 힐링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판매 중인 책들을 미리 읽어볼 수도 있어서 음료와 함께 책도 봤다가 밖에 풍경도 봤다가 멍 때리고 힐링하기 좋은 카페였습니다. 아직은 오픈 초기라서 정원의 식물들의 키가 아직 작은 편인데 조금 시간이 더 지나면 굉장히 멋진 정원을 가진 카페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기도 하죠. 앞에 소개한 담소요처럼 제주에는 책을 판매하는 작은 서점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히 독립출판물을 위주로 취급하는 독립서점도 제주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자읍 종달리의 소심한 책방은 오픈 10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점점 인기가 많아져서 굉장히 작은 책방에서 이제는 꽤나 커진 모습입니다. 서쪽 한림읍에 위치한 책방 소리소문도 굉장히 예쁜 인테리어와 아늑한 서점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요. 조천읍에 위치한 만춘서점도 예쁜 외관을 자랑하는 서점입니다. 이렇게 제주에는 예쁜 책방들이 꽤 많이 있으니 이번 가을에는 책방에서 책 한 권 사서 숙소에서 여유있게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14번째, 윈드 1947. 책방에서 조금 정적인 여행을 보냈다면 이번엔 시원하게 속도감을 즐겨볼까요? 제주도 곳곳에는 레저용 카트장이 많이 있는데요. 대부분 시설이 그렇게 좋지 않은 편이라서 저는 재미를 잘 못 느꼈는데, 유일하게 여기 진짜 재밌다고 생각한 카트장이 바로 서귀포시 토평동에 위치한 윈드 1947입니다. 이곳은 트랙 한 바퀴가 1947m짜리의 대형 카트장이라서 지형지물도 다양하고 한라산을 바라보며 질주를 즐길 수 있어서 다른 카트장보다 운전하는 재미가 쏠쏠한 곳입니다. 제주에서 스피드를 즐기고 싶은 분들은 한번 꼭 방문해보세요. 15번째, 와흘 메밀마을. 다음은 제주의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와흘 메밀마을입니다. 메밀은 1년에 2번 농사를 하기 때문에 5, 6월에도 9, 10월에도 볼 수 있는데요. 초록색 들판 위로 하얗게 핀 메밀꽃이 정말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제주도 곳곳에서 메밀밭을 볼 수 있는데 특히 메밀축제가 열리는 와흘 메밀마을과 와흘리 일대를 추천드리고요. 작년 기준 10월 초에 메밀꽃이 가장 예쁘게 피었기 때문에 올해도 방문하실 분들은 10월 초를 추천드립니다. 16번째, 천하계곡.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을 만나볼까요? 제주에도 10월 중순부터 곳곳에서 단풍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그중 가장 아름다운 단풍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천하계곡입니다. 천하계곡은 평소에는 물이 흐르지 않는 마른 계곡으로 주변의 나무들이 노랗고 붉게 물들어 있는 모습이 아름다워서 가을 최고의 단풍 명소로 사랑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피크 시간에 오면 엄청난 교통대란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서둘러서 아침 일찍 다녀오시길 추천드리고요. 계곡이다 보니 울퉁불퉁한 바위 위를 걸어 다녀야 해서 편안한 신발을 꼭 신고 오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제주의 멋진 지질들을 만나볼까요? 제주에서 가장 이국적인 장소 중 하나인 용머리 해안은 밀물 시간이거나 파도가 높은 날에는 출입이 통제되는 일이 잦아서 의외로 쉽게 방문하기 어려운 곳인데요.
9월, 10월 가을의 제주는 가끔씩 올라오는 태풍만 아니라면 바람과 파도가 비교적 평온한 편이라서 용머리 해안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계절입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방문 전에 전화로 입장 가능 여부를 문의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번 가을 제주의 자연이 만들어낸 멋진 지형들을 두 눈으로 꼭 확인해 보세요. 다음은 제가 제주에서 가장 좋아하는 트레킹 코스인 송악산 둘레길입니다. 사실 여기는 추운 겨울을 제외하면 언제 와도 좋은 제주 최고의 명소 중 한 곳인데요. 한 바퀴를 도는데 1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1시간 동안 볼 수 있는 풍경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시원시원한 오션뷰는 물론 신비스러운 지지를 볼 수 있고 한국의 최남단인 가파도와 마라도도 볼 수 있어서 정말 들이는 체력 대비 너무나 멋진 풍경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체력 가성비가 좋은 둘레길입니다. 용머리 해안과 가까우니까 함께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음은 가을에 가면 좋은 일몰 명소 중 하나인 닭머르 해안길입니다. 제주의 현무암 바위 지대 위에 정자가 세워져 있고 거기까지 이어지는 데크길이 굉장히 예쁜 곳인데요. 닭머르는 닭의 머리라는 뜻인데 바로 옆에 있는 바위가 닭머리 같다고 하여 붙은 이름입니다. 닭머르는 낮에 와도 좋지만 일몰 시간에 더욱 분위기가 무르익는데요. 특히 10월 중순부터는 억새가 많아지면서 억새와 함께 일몰을 감상할 수 있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가을에 일몰을 보실 분들은 닭머리에 꼭 방문해보세요. 다음은 제주도에 속하지만 제주와는 완전히 다른 부속섬인 추자도입니다. 추자도는 제주항에서 배로 쾌속선으로 50분, 일반 배로 2시간 가까이 가야 하는 머나먼 섬인데요. 지질 구조, 자라는 식물, 흙의 냄새, 주민들의 말투 등 모든 게 제주와는 달라서 상당히 이색적인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제주도 본섬보다 훨씬 거친 깎아내린 절벽들을 많이 구경할 수 있고요. 특히 추자도의 특산물로 삼치와 굴비가 있는데 9월 말에서 10월 초까지는 추자도에서 굴비 축제도 열린다고 하니 제주에서 진짜 특별한 여행지에 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추자도까지 가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감귤국답게 제주 곳곳에서 감귤이 주렁주렁 열리는 11월과 12월. 덕분에 제주에서는 겨울에도 알록달록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감귤 외에도 억새와 동백꽃까지 겨울에도 꽃 구경하기 좋은 곳이 바로 제주입니다. 늦가을과 초겨울에 가면 좋은 제주도 여행지 지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가을의 제주를 상징하는 건 바로 억새인데요. 제주도 곳곳에 수많은 억새밭들이 펼쳐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곳들 위주로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어음리 억새군락지와 새별오름. 제주의 서쪽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에는 드넓은 억새군락이 펼쳐져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갈색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새하얀 잎이 특징인 억새는 이렇게 군락을 이루고 있을 때 더욱 아름다운데요. 억새의 키가 큰 편이라 이렇게 억새 속에 둘러싸여서 가을을 만끽하는 사진을 찍기에도 좋습니다. 어음리 억새군락은 노지에 펼쳐진 억새밭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편이고요. 해발고도가 높아서 풍력 발전기들보다도 위에 있고 멀리 협재해수욕장과 비양도를 내려다볼 수 있는 위치에 있어서 더욱 매력적인 군락지입니다. 어음리 억새군락지에서 평화로를 타고 조금만 내려가면 억새로만 가득한 오름으로 유명한 새별오름이 있는데요. 고도 119m의 거대한 오름이 전체가 억새로 뒤덮여 있어서 바람이 강한 날에 오면 흔들리는 억새 때문에 오름 전체가 흔들리는 느낌도 받을 수 있는데요. 정상까지 올라가기가 만만치 않은 꽤나 힘든 오름이지만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제주의 풍경이 상당히 아름다우니 한 번쯤은 정상까지 꼭 가볼 만한 오름입니다. 두 곳 모두 서쪽에 위치한 만큼 일몰 시간에 더욱 아름다워지니 일몰 시간에 맞춰 가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상군부리. 서쪽에 새별오름이 있다면 동쪽의 억새 명소로는 상군부리가 있죠. 1979년 천년기념물로 지정된 상군부리는 분화구의 깊이와 넓이가 굉장히 거대한 오름인데요. 이 둘레 2km가 넘는 분화구만 구경해도 올 가치가 있는 곳이지만 가을이 되면 곳곳에 억새가 아주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새별오름 쪽이 노지에서 억세게 자라난 억새라면 상군부리는 비교적 관리를 받은 듯한 예쁘고 깔끔하게 자라난 억새가 특징인데요. 입장료가 있는 만큼 길도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새별오름과 달리 다리가 불편한 어르신이나 노약자도 방문하기 좋고요. 일몰이 직접적으로 보이는 위치는 아니지만 일몰 시간에 오시면 한라산과 여러 오름들의 풍경이 수채화처럼 예쁘게 펼쳐져 있는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대록산과 따라비 오름 유채꽃 프라자. 다음은 남동쪽 서귀포의 억새 명소로 가볼까요? 표선면 가시리 일대의 대록산, 따라비 오름, 유채꽃 프라자, 이 세 곳 모두 유명한 억새 명소인데요. 세 곳 모두 모여 있어서 함께 방문하기 좋습니다. 먼저 대록산은 오름의 정상부가 아닌 오름의 둘레길에 드넓은 억새밭이 펼쳐져 있는데, 둘레길을 걸으면서 억새밭에 둘러싸이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둘레길이고요. 유채꽃 프라자는 봄에는 유채꽃으로 유명하지만 가을에는 억새로 유명한 곳인데요. 억새밭이 넓지는 않지만 주차장 바로 앞에 위치해서 접근성이 좋고 억새밭 뒤로 펼쳐진 풍력 발전기가 가득한 풍경이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따라비 오름은 하나의 오름에 분화구 3개가 모여 있어서 능선이 매우 독특하고 아름다워서 오름의 여왕으로 꼽히는데요. 분화구 곳곳이 억새로 가득 차서 정말 아름다운 오름이라 가을 명소로 추천드리는 곳입니다. 하지만 높이가 높다 보니 새별오름만큼이나 등반 난이도가 다소 높은 오름이라서 체력이 걱정이신 분들은 대록산의 둘레길이나 유채꽃 프라자만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번째, 우뜨르 식당. 열심히 억새 구경을 마쳤다면 이제 든든한 한 끼 하셔야겠죠? 따라비 오름을 올라갔다 오면 굉장히 허기가 져서 고기가 당기실 텐데요. 표선면에 위치한 우뜨르 식당은 찐 로컬 고깃집으로 제주산 돼지고기와 미국산 소갈비살을 먹을 수 있는 고깃집입니다. 제주도 돼지고기는 사실 어딜 가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한우가 아닌 수입 소갈비살이 이렇게 부드럽고 맛있는 곳은 처음이었는데요. 수입산이만큼 가격도 저렴해서 부담없이 소고기를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식당입니다. 고기도 맛있는데 가볍게 먹을 수 있는 내일의 메뉴도 예고되는 점심 메뉴도 궁금해지네요. 다섯 번째, 월정리 해수욕장. 겨울의 제주바다는 너무나 차가워서 직접 들어가기는 힘들죠. 이 계절에는 따뜻하고 예쁜 카페에서 창문 밖의 에메랄드빛 바다를 감상하는 게 최고인데요. 오션뷰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월정리 해수욕장이 이런 겨울에 방문하기 딱 좋은 바다입니다. 월정리는 물색도 예쁘지만 모래색도 새하얗게 고운 정말 예쁜 바다인데요. 바람이 심하게 불지 않는다면 하얀 백사장을 거닐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최근에는 월정리에서 서핑을 즐기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두꺼운 수트를 입으면 추운 겨울에도 서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겨울 제주에서 수상 액티비티를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월정리에서 서핑을 즐겨보세요. 여섯 번째, 차귀도. 동쪽의 월정리에서 정반대 방향에 위치한 서쪽 끝에 위치한 무인도인 차귀도는 의외로 11월에 방문하기 좋은 섬인데요. 차귀도 역시 섬 전체에 억새가 만발하는데 제주도 본섬과 달리 작은 섬에 있다 보니 훨씬 더 거칠고 원초적인 자연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화산이 만들어낸 멋진 지질도 많이 있어서 송악산이나 수월봉 등 제주의 지질 트레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차귀도 역시 꼭 방문해볼 만한 곳인데요. 섬 한 바퀴를 다 도는데 40-50분이면 될 정도로 작은 섬이라 체력적으로 부담도 적고요. 돌고래들이 차귀도 주변을 많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운이 좋으면 차귀도까지 가는 뱃길에서 돌고래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차귀도 자체가 일몰 명소이기 때문에 일몰까지 같이 감상하고 오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되겠네요. 일곱 번째, 절물 자연휴양림. 제주의 가을은 야외 활동하기 정말 좋은데요. 특히 깊은 숲속은 나무가 바람을 막아주는 역할도 해서 생각보다 더 따뜻하게 산책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제주시에서 가까운 절물자연휴양림은 주차장도 넓고 접근성이 좋아 많은 분들이 산책을 하러 나오는 숲인데요. 입구부터 키가 높은 삼나무 숲이 펼쳐져 있고 곳곳에 쉼터가 잘 마련되어 있어서 남녀노소 누구나 숲길 산책을 즐길 수 있는 곳이고요. 산책 코스가 굉장히 다양해서 본인 체력에 맞게 다양한 길들을 골라서 산책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사려니 숲길. 사려니 숲길은 제주 여행객들에게 가장 유명한 제주의 숲길인데요. 사려니는 신성한 또는 동그랗게 포개어 감다라는 뜻입니다. 사려니 숲길 역시 절물휴양림처럼 많은 삼나무 숲길이 펼쳐지는데 정말 신성한 공간에 들어온 듯한 아름다운 숲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초반부에는 데크길도 잘 깔려 있어서 역시 모든 연령이 방문하기 좋은 숲이고요. 사려니 숲길은 편도로 10km에 달하는 굉장히 긴 숲길이기도 해서 제대로 걷기 여행을 해보시려는 분들께도 추천드릴 수 있는 숲길입니다. 내비게이션에 사려니 숲길 붉은 오름 입구라고 입력을 하셔야 진짜 사려니 숲길 입구로 갈 수 있습니다. 꼭 잊지 마세요. 아홉 번째, 올티스 다원. 숲길에서 힐링을 즐기셨다면 이제 몸을 더 따뜻하게 해볼까요? 조천읍에 위치한 올티스에서는 넓은 차밭에서 재배한 찻잎으로 만든 녹차, 홍차,
호지차, 말차까지 모두 마셔볼 수 있는 T클래스가 운영 중인데요. 제주의 기운을 받고 자란 찻잎의 맛은 확실히 다르더군요. 그동안 떫고 쓰다고 생각했던 녹차와 홍차가 이렇게나 맛있는 차였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마시는 데서 그치지 않고 차에 대한 지식들도 많이 가르쳐 주시고 차 문화의 예절 등도 배울 수 있어서 정말 힐링 가득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쌀쌀한 가을 겨울 여행을 보다 따뜻하게 보내보세요. 10번째, 도두봉과 무지개 해안도로. 제주의 겨울이 시작되면 바람이 차가워지면서 오름을 올라가기는 쉽지 않은데요. 제주공항 근처에 위치한 도두봉은 걸어서 5분이면 정상에 도착하는데, 도두봉 정상에서는 제주 북쪽 바다의 오션뷰와 5분마다 착륙하는 비행기들을 볼 수 있는 공항뷰를 즐길 수 있습니다. 금방 올라가기 때문에 추운 날씨에도 비교적 쉽게 올라가실 수 있고요. 도두봉에서 내려오면 바로 옆으로 무지개 해안도로가 펼쳐집니다. 푸른 바다와 대비되는 알록달록한 도로의 풍경이 참 귀엽고 예쁘죠? 사진도 너무 예쁘게 잘 나와서 제주여행 인증샷 명소로 사랑받는 장소입니다. 해안도로 앞으로는 카페나 식당도 많이 있어서 맛있는 음식과 음료까지 함께 즐겨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11번째, 감귤 체험. 제주의 11월, 12월 여행에서만 특별히 할 수 있는 제주의 체험 액티비티, 바로 감귤 따기 체험인데요. 제주의 수많은 감귤밭에서 감귤 따기 체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작은 가위를 들고 귤을 직접 따서 한 바구니 가득 채워갈 수 있는데요. 귤을 직접 수확하는 맛이 있어서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액티비티입니다. 게다가 따면서 먹는 귤은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어서 귤로 한 끼 배를 가득 채우는 것도 가능하고요. 저도 여러 곳에서 체험을 해봤는데 사실 어디를 가더라도 다 비슷비슷해서 굳이 업체를 추천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가장 최근에 체험해본 곳은 서귀포에 위치한 파더스 가든이었습니다. 감귤 체험도 즐기고 정원 곳곳을 구경하기에도 딱 좋고요. 조금 이른 가을에 오시면 핑크뮬리를 보실 수도 있고 12월에는 동백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여운 동물 친구들도 있어서 아이들과 함께 방문하기에도 딱 좋겠죠? 12번째, 항공우주 박물관. 야외 활동만 계속했더니 너무 춥고 힘드시죠? 잠시 실내 여행지로 가볼 건데요. 제주에 여러 테마의 박물관들이 있는데 그중 가장 퀄리티가 좋다고 생각하는 박물관인 항공우주 박물관을 추천드립니다. 여기는 실제 항공기 모형들을 비롯해 비행기와 우주에 대한 꽤나 자세한 전시가 되어 있어서 저처럼 우주와 비행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른이시라도 정말 흥미롭게 구경하실 수 있고요. 아이들을 위한 체험 공간이나 게임도 즐길 수 있고 뛰어놀 수 있는 키즈 카페 같은 공간도 마련되어 있어서 자녀 동반 여행으로도 아주 손색 없는 곳입니다. 바로 옆에 항공우주 호텔도 가성비 호텔로 운영되고 있고 오설록 녹차밭도 근처에 있으니 함께 방문하기 딱 좋겠죠? 13번째, 고등어회와 방어회. 제주의 겨울은 고등어회와 방어회가 정말 맛있는 계절인데요. 고등어회는 특히나 신선함이 중요한 생선이라 전국에서 거의 제주에서만 맛볼 수 있는 별미인데요. 제주 시내에 위치한 아침마당과 모슬포 그리고 조천읍 신촌리에 위치한 미영인의 횟집이 제가 가본 고등어회 횟집 중에 가장 퀄리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고등어 뼈가 들어간 고등어탕이 나오는데 이게 진짜 소주 안주로 최고이고요. 그리고 제주도의 모슬포에는 방어 축제가 열릴 정도로 제주에서는 방어가 많이 잡히는데요. 방어는 정말 기름지고 식감이 생선보다는 육류에 더 가까워서 마치 소고기 육사시미를 먹는 듯한 느낌을 내는 생선인데요. 방어는 일반 방어, 대방어, 특방어 등 사이즈로 분류하는데 방어는 진짜 크면 클수록 맛있더라고요. 제주시의 방어의 맛집 만배의 센터는 겨울에는 웨이팅이 엄청 길어지는 대방어 전문 횟집인데요. 여기 방어에 한 점 먹으면 너무 맛있어서 진짜 웃음이 절로 나오는 맛입니다. 올해도 또 가야겠네요. 14번째, 산지해장국. 고등어회와 방어회 먹으면서 소주 한 잔씩 마셨죠? 그럼 다음날 뜨끈하고 얼큰한 국물의 해장국을 먹어야 할 차례입니다. 제주도는 어촌의 발달로 인해 밤새 어업 작업을 마친 어부들이 아침에 방문할 수 있도록 새벽 6시부터 영업하는 해장국집이 동네마다 꼭 하나씩 있는데요. 사실 정말 많은 해장국 맛집들이 있지만 저는 진짜 딱 한 곳만 가야 한다고 한다면 산지해장국을 고를 것 같습니다. 산지해장국은 제주항 근처 탑동에 위치했다가 인기가 너무 많아서 제주 곳곳에 체인점을 내고 운영 중인데 아직까지는 체인점 어딜 가도 비슷하게 다 맛있어서 믿고 방문하고 있습니다. 해장국도 좋지만 산지해장국은 내장탕이 정말 최고인데요.
끝없이 들어있는 내장에 밥 2공기는 뚝딱 가능하고요. 제주의 최고의 가성비 맛집이기도 하니 추운 겨울 뜨끈한 국물이 당기신다면 산지해장국에 방문해보세요. 15번째, 제주 동백수목원과 카페 동방랑. 다음은 제주의 겨울을 상징하는 동백꽃 명소들을 알려드릴 건데요. 동백꽃 명소는 특이하게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남원읍은 제주도에서 겨울에 가장 따뜻하고 햇빛이 잘 드는 동네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감귤맛도 좋기로 유명한데 동백꽃도 너무나 예쁘게 피어나는 곳입니다. 제주 동백수목원은 동백나무를 너무나 예쁘게 가지치기를 해두어서 핑크빛 나무들이 다 비슷한 크기와 모양으로 쭉 배열되어 있는 모습이 너무나 예쁜 곳인데요. 동백꽃이 활짝 피었을 때도 예쁘지만 조금 져서 바닥에 떨어졌을 때 마치 분홍빛 카펫을 깔아둔 듯한 이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바로 근처에 위치한 셀프 카페 동방랑은 입장료를 내면 셀프로 커피를 내려 마실 수 있는 간이 카페인데요. 이 카페 앞마당이 정말 예쁜 동백나무 군락지입니다. 동백나무뿐만 아니라 하귤나무까지 같이 있어서 분홍빛, 노란빛, 초록빛을 함께 볼 수 있고요. 제가 방문했을 때는 마침 폭설까지 내려서 새하얀 눈과 함께 볼 수 있었는데 이 모습이 정말 너무 아름답죠? 제주살이 8년차의 통계상으로 제주의 폭설은 크리스마스 전후로 자주 내렸기 때문에 이렇게 눈 쌓인 동백꽃을 보시려면 크리스마스 시즌을 꼭 노려보세요. 단 눈 안 와도 제 책임 아님. 16번째, 동백포레스트와 불고롱 동백. 동백포레스트 역시 동백수목원 못지않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동백 명소인데요. 수목원만큼 엄청 큰 사이즈의 동백나무는 아니지만 옹기종기 예쁘게 모여있는 동백꽃 사이를 거닐며 예쁜 사진을 찍기에는 이곳도 충분히 좋습니다. 조금 더 산 쪽에 위치해 있어서 한라산 뷰를 함께 즐길 수 있어서 좋고요. 불고롱 동백은 작년 겨울에 오픈한 신상 동백 명소인데요. 아직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앞에 소개드린 곳들에 비해 보다 한적하게 동백꽃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아직 오픈 초기라서 나무들 크기가 크지는 않지만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갈수록 더 화려하고 예쁜 동백꽃 정원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동백명소 4곳 모두 각기 다른 매력이 있어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4곳 모두 방문하는 동백꽃 투어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17번째, 큰엉해안 경승지. 겨울 제주도에서 가장 따뜻한 남원읍에 위치한 큰엉해안 경승지는 추운 겨울에도 따뜻한 햇볕을 받으며 산책이 가능한 산책로인데요. 큰엉은 큰 바위라는 뜻인데 서귀포 바다 특유의 거칠게 깎여진 바위들을 많이 볼 수 있는 산책로입니다. 2km 정도 되는 길인데 너무 잘 정비되어 있어서 이곳 역시 누구나 쉽게 걸을 수 있는 산책로입니다. 나무 조경으로 한반도 모양의 하늘을 만들어 놓은 곳도 큰엉의 포인트이고요. 바위들도 구경하고 끝없이 펼쳐진 망망대해를 보면서 바다멍도 때리는 힐링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18번째, 바이나흐튼 크리스마스 박물관. 드디어 연말 시즌, 제주에서도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이름도 생소한 바이나흐튼 크리스마스 박물관. 바이나흐트는 독일어로 크리스마스를 뜻한다고 하는데 사장님 부부가 세계를 여행하면서 수집한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물품들로 가득한 박물관인데요. 특히 이 박물관은 12월에 더욱 가볼 만한 곳이 됩니다. 왜냐하면 유럽의 크리스마스는 역시 프리마켓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이 박물관 마당에서도 큰 규모는 아니지만 연말의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다양한 프리마켓이 열립니다. 크리스마스와 어울리는 다양한 상품들을 구경하는 재미가 있고요. 특히 밤에 방문하면 조명들 덕분에 더욱 예쁜 분위기가 연출되니 12월에 제주를 방문하신다면 여기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만끽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19번째, 드림타워. 서울의 연말은 각종 화려한 미디어 파사드로 반짝거리죠. 제주는 상대적으로 연말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낄 곳이 많지 않은데 그나마 딱 한 곳 그랜드 하얏트 호텔이 있는 드림타워가 미디어 파사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구경하기에는 조금 아쉽죠. 연말이니까 분위기 좋은 곳에서 식사도 한번 하셔야죠. 드림타워 내부에는 대규모 뷔페를 비롯해 한식, 일식, 중식, 양식, 한국식 포차, 위스키와 와인바 등 인테리어부터 딱 봐도 비싸 보이는 맛있는 식당들이 많이 있는데요. 호텔 내부에 있는 만큼 금액이 다소 부담은 있지만 연말을 기념하여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히 꼭대기 38층에 있는 포차에서는 제주의 가장 높은 곳에서 야경도 즐길 수 있는 제주의 몇 없는 야경 명소이니 참고하세요. 20번째, 해녀의 부엌.
연말을 맞아 분위기 좋은 곳에서 특별한 한 끼 즐기시려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해녀의 부엌은 제주도에서만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해녀 연극 공연과 제주식 파인다이닝이 결합된 매우 특별한 레스토랑입니다. 구자읍 종달리와 조천읍 북촌리에 각각 있는데 두 곳 모두 컨셉이 달라서 둘 다 방문해 볼 만한 곳인데요. 종달점은 연극 배우분들과 실제 해녀분의 콜라보를 볼 수 있고 관객이 많아서 실제로 공연을 보는 듯한 느낌도 들고요. 뷔페 스타일로 음식을 직접 떠먹는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 북촌리는 연극 배우분의 1인극 느낌이지만 미디어 아트를 활용해서 보다 시각적인 효과가 높은 공연이고요. 자리가 소수이고 음식을 테이블에 직접 세팅해 주시기 때문에 보다 파인다이닝의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족과 함께 방문한다면 종달점을, 커플 등 1, 2인 여행객에게는 북촌점을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제주에서만 만날 수 있는 제주 느낌 가득한 특별한 파인다이닝 식당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주의 계절별로 가면 좋은 여행지와 식당, 카페까지 총 145곳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사실 빠진 곳들도 정말 많이 있어서 제주는 정말 가도 갈 곳이 많은 섬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에도 새로운 장소들 많이 발견해서 소개해드릴 거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